시간 관계상 모든 사연을 다 읽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제 긴 사연은 약간의 편집이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2022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날 첫 번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드 오브 히어로즈 게임에서 요한을 제일 좋아하고 요한. 의지님의 얼굴이 정말 취향이지만 아. 역시 박유한 성우님의 강아지 페프가 제일 좋은. 그렇지. 근데 곧 백수가 될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굉장히 복선이 많았어요. 네네. 야. 올해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올해만 퇴사를 4번 했어요. 와우. 와, 일에 적성이 안 맞는 걸 꾸역꾸역 버티다 보니 너덜너덜해진 몸과 마음뿐이더라고요. 하지만 드디어 어쩌면 인생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이 생겨 제가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뭘까? 잦은 퇴사로 인한 주위의 시선, 전공과 무관한 전혀 새로운 일을 아직 뭐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게 없어서 많이 불안한 상태지만 뭐라도 해보려고요. 내년부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저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늘 훌륭한 연기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아, 근데 멋진데? 그러니까요. 와, 대박이다. 저는 너무 대단하시다고 생각한 게 진짜. 이제 이 사연자님은 퇴사를 4번 해서 약간 조금 그런 게 고민이실 수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직장을 4번이나 들어가서 합격했다는 게 그러니까 맞네. 진짜 대단하신 거 아닙니까? 진짜. 맞네. 야, 그냥 도전을 5번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맞죠. 맞아요. 퇴사를 4번 한 게 아니라 이 말도 너무 좋다. 5번째 도전인 거죠. 네. 근데 왜 너덜너덜해진 몸과 마음이라고 그러세요? 근데 어쨌든 일을 하시면서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셨고 일이 마음에 드셨으면 일이 적성이 안 맞았다 하셔서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또 옮기시고 옮기시는 과정에서 분명히 또 힘듦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치 네. 힘들지. 맞아. 야, F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가 쉽네. 나를 이해를 시켜주네. 아니 T가 90이 넘는 사람을 F가 2명이 이해를 시켜주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오. 아니 MBTI 얘기 나와서 제가 최근에 다시 해봤는데 문제가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I가 90이 나온 거예요. 확실하네. 진짜 확실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민주가 2인 줄 나 아시는 업계분들이 민주가 2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구나. 왜냐면 민주가 이제 모든 이거 민주 성우님 이거 부탁드립니다 하면 다 잘해주니까 네네네. 2인 줄 아는 거지. 그래갖고 그래서 조금 가까워지면 저는 I라는 건 많이 느껴지긴 해요. 완전 아이예요. 음. 완전 아입니다. 맞습니다. 음. 어쨌든 근데 이분 진짜 새로운 일이 뭔지는 적어주시진 않으셨지만 진짜 다 잘 되시기를 제가 진짜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걸 보면 잘 되실 거예요. 5번째 도전도 도전 전문가 우리 정희진님 네 도전 정말 많이 했잖아요. 많이 하죠. 직업 네. 몇 개 가져봤어요? 아니 근데 의진이 형은 진짜 정말 많이 하긴 진짜 했어요. 뭐 짱인 한 것 같아. 맞아. 5개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예. 맞아. 네, 그러니까 5개. 진짜로. 네. 나도 아르바이트를 진짜 많이 했어요. 안 해본 아르바이트. 제 가장 기억에 남는 아르바이트가 저기 명절에 홍삼 판매 알바. 와우. 많이 팔아가지고 네. 거의 뭐 직급도 순식간에 나는 단기 알바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관리자를 맡기는 거야 가서. 와우. 단기 관리자. 갑자기 관리자가 돼갖고 한 그러니까 11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얼굴로 파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말빨. 어쨌든 우리 첫 번째 사연자님 정말 많은 도전을 하는 그런 에너지를 너무 칭찬드리고 맞아요. 우리 5번째 도전 정말 잘 되시길 응원하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너무 응원합니다. 축하드리는 거는 어쨌든 이 험난한 과정 속에서 맞아. 결국엔 하고 싶은 일을 찾으셨다는 거. 진짜. 야, 그래서 그렇지. 저는 그거를 가장 축하드리고요. 왜냐면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맞아요. 맞아. 저희가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생각보다 저희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맞아.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 진짜. 많아요. 모르는 네. 사람들이 꿈도 되게 못 꾸는 많아요. 거지. 자기가 뭘 힘들까 봐.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네. 되게 많아요. 맞아. 그냥 그런 걸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음. 그 와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발견하셨다는 거에서 저는 너무나 박수를 드리고 싶고 진짜. 야. 그리고 저는 사실 도전하시고 뭐 네. 안 되시건 결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당연히 잘 되실 거지만 네네. 혹여나 뭐 그러셔도 그런 거를 자기가 찾았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도전했다는 거 맞아. 만으로도 저는 정말 인생의 큰 경험이라 생각해서 진짜. 야. 이렇게 정리해 준단 말이야. 네, 정말. 역시 의진이 형. 좋아. F 네네네. 좋아. F 좋아. 야, 아무튼 첫 번째 사연자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의진님.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제게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또 4년 만에 모임을 가진 날이 아닌가 싶어요. 어릴 때는 어른이 되면 점점 친구들과 멀어지게 된다는 어른들의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성인이 되어 보니 그 말이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대학에 가면서 타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거기에 알바, 취직도 하다 보니 만날 날짜를 정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미루다 드디어 저의 베프들과 4년 만에 만나게 되었어요. 야.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는 얼굴만 봐도 웃기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도 어색하지 않고 엄청 편하잖아요. 오랜만에 얼굴 보는 거였는데도 어색함보다는 너무 반갑고 여전히 편해서 정말 즐거웠던 하루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과 또 언제 다 같이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현생 잘 챙기고 건강도 잘 챙기면서 성우님들 덕질하고 있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작해주세요. 하트 하트. 야. 근데 4년 만에 모임을 진짜. 가지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그만큼 오래된 거잖아요. 맞죠, 그쵸. 멋지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어릴 때 만났던 친구들은 음. 시간이 오래 지나서 만나도 어색함이 좀 덜해요. 없어요. 네. 맞아. 확실히. 똑같죠, 맞아. 똑같죠. 네. 맞아. 오, 초등학교 때 친구들. 연락하세요? 아니요? 저는 연락 안 해요. 근데 난 어. 동네가 달라져가지고. 저는 동네가 달라졌어. 저는 군대 갔다 와서 핸드폰이 생겼거든요. 오. 저는 학창 시절 때 핸드폰이 없었어요. 진짜? 네. 전 군대 갔다 와서 핸드폰이 처음으로 생겼었어요. 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터쳐서 폴더. 버튼으로 네네네네. 핸드폰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전 바로 핸드폰 바로 010, 스마트폰이요? 바로 010이었겠다. 스마트폰이 첫 핸드폰이었어요. 011 세대가 아니네. 저 너무 충격적인데요. 오. 지금 그러니까 안 사주셨어요. 부모님께서. 사이언 안 썼어? 사이언? 안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것만 봤었어요. 햅틱 안 썼어?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무슨 그런 폴더 게임 중에 막 무슨 타이쿤 붕어빵 타이쿤. 막 그런 거 있잖아. 네. 막 무슨 놈. 미니 게임 천국 막 이런 거. 미니 맞아. 게임 천국. 막 그런 어. 게임을 막 너무 해보고 싶은 거야. 친구들 너무 재밌게 하니까. 어. 막 그러면서 막 그런 거 막 옆에서 보면서 막 핸드폰이 없었어. 그랬구나. 와. 학창 시절이. 우진이 형, 신기하다. 우진 성우님은 네, 초딩 때도 이러셨어요? 완전요. 와. 저 많이 맞았어요, 애들한테. 왜? 놀리고 다녀가지고 장난 많이 치고 놀릴거리 막 찾아다니고 이러니까 너무 웃겨. 많이 맞았고. 아 뭐야. 반전이 있었잖아. 네, 그리고 아까 네. 게임 얘기하셔가지고 그때 네. 저희 막 핸드폰 폴더로 음. 게임하고 이랬잖아요. 그럼 저는 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폴더를 닫는 거를 많이 했거든요. 닫으셨구나. 게임이 꺼지잖아요. 닫으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화냈던 친구가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핸드폰 집어 던지면서 나 집어 이거 던졌어? 마지막이었는데 너가 이렇게 껐다고. 헐.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헐. 그 앞에서. 네. 근데 저는 뭐 옛날이랑 그런 일이. 지금이랑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두 분들은? 전 초등학교 때 전교 회장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는 와우. 임원을 놓친 적이 거의 없고 너무 늘 와. 임원 아니 근데 어울려. 나섰어요. 그 약간 짱이다. 와. 근데 음. 지금은 나서진 않고 일은 한. 역시 어. 성향은 어. 감출 수 없다는. 아니야 나 네. 여기까지야. 더 하지 않을 거야. 민주 선배는 그때도 되게 예쁨 저- 많이 받고 친구들 사랑 많이 좋아하고. 받고. 저는 되게 진짜 존재가 없이 되게 조용했었던 것 같아요. 아. 되게 조용했어요. 근데 민주가 지금도 네. 단체에 가서 시끄럽거나 그런 스타일은 네, 아니에요. 굉장히 그렇죠. 조용하게 네. 있다가 조용하게 없어지는 그런. 아. 우리 사연자님은 나중에 또 친구분들 만나도 뭐 언제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저도 베프들은 맞아요. 몇 개월에 한 번씩 연락하거든요. 몇 개월도 자주인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요즘에는. 맞아. 진짜 왜냐면 다들 바쁘게 잘 살고 있게 약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다들 잘 살고 있겠지 하는 그 느낌으로 정말 오랜만에 연락해도 뭐 아직도 예전처럼 그렇게 막 편하게 얘기하고 하니까 그래도 4년은 좀 너무하니까 아, 진짜? 1년에 한 번 네. 정도는 만나는 걸로. 이게 예. 그래도 우리가 다 마음으로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맞아. 저는 그런 말도 되게 공감했던 게 시절마다 이게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다르지. 그걸 우리들이 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뭐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우리가 일을 한창 해야 될 때는 일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음. 뭔가 이제 마음의 휴식이 필요할 때는 좀 정말 이 마음에 좀 같이 이렇게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맞아요. 이게 음. 환경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바뀌기 마련인데 너무 그 하나에 집착하다 보면 그걸로 이제 괴로움이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아. 상대방은 어. 약간 섭섭함.
생길 수도 있고요. 있지. 근데 그런 거를 참 조절을 잘해야 되는 게 좀 인간관계 잘하는 또 비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연자님은 그런 거 되게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나도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유지된다는 맞아요, 거는 맞아. 진짜 맞아. 사연자님이 네. 정말 멋진 분이라는 거야. 진짜 맞아. 이게 초등학교 친구들 유지되는 게 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맞아 진짜. 어쨌든 우리 사연자님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과 나중에 나이 80, 90 될 때까지 쭉 네, 친구 관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살 피양입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올해가 저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그중 2022년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가 있는데요. 바로 8년 다니는 직장을 그만둔다고 사직서 제출했던 하루가 생각이 납니다. 8년. 사직서. 8년. 와. 야, 8년이면은 그러니까. 민주가 성우 그만둔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올해가 마지막이신가요? 여튼 자, 네. 어느 날 회식하는 날이었습니다. 직장 상사가 제 앞에서 곧 그만두는 후배에게 이런 사람도 오래 다니는데 왜 그만두느냐? 라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 사람이 취해서 저러나? 왜 저래? 하며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직장 상사가 다른 팀 직원들에게 제 뒷담화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와, 뭐라고? 어? 저는 그 즉시 바로 사직서를 던졌습니다. 와, 용기 있으시다. 저 잘했죠? 네. 잘했죠? 어. 자, 사직서를 던지고 며칠 다니면서 뒷정리하고 그 상사는 제가 왜 그만두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아, 왜 그동안 이걸 못했지라며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다른 나로 살자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자격증 공부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2022년 저에게는 터닝포인트가 되어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성우님들도 올해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덕담까지 해주셨어요. 야,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근데 사직서를 얼굴에 던졌어야 되는데 그냥. 아, 어차피 그만둘 거. 야,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맞아. 뭐라고 하셨지? 네. 왜 그만두는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걸 얘기하셨어야죠. 당신 같은 사람이 다니는데 제가 왜 속이 여기 시원한데? 다녀야 되죠? 속이 시원한데? 네. 와. 맞아. 야. 근데 그러면은 우리 의진 성우님이랑 네. 민주 성우님은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터닝 포인트.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성우가 된 게 터닝 포인트지 않나. 그거 빼고 빼고면 재수했던 거? 재수했던 거? 네. 재수했어? 재수했어요. 저. 진짜? 근데 갔다 와서 재수했어요. 그랬구나. 네. 몰랐어. 오. 나도 재수했거든. 형은 재수 안 했죠? 저는 반수했어요. 그래서 아. 학교 다니면서 수능 한 번 더 봤어요. 아우, 지독하다, 지독해. 진짜. 진짜 독종이야. 그랬구나. 네, 저는 근데, 대학교 갔었을 때 이제 바로 군대 갔다가 재수하고 대학교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지학생들보다 좀 나이가 있는 상태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과대가 됐어요. 오? 제가 세상 놀라운 네. 이야기인데요? 민주가 과대를? 제가 과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와. 과대였었어가지고 이제 근데 과대를 하다가 제가 이제 성우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학교 1학년 생활 동안은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제 성적과는 별개로 행복했던 것 같아요. 재수를 했구나. 네. 의진 성우님은 그럼 터닝 포인트 뭐가 있어? 터닝 포인트는 또 과거 기억 못 하잖아. 지금 돌이켜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성우로 준비하려고 한 게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 당시에 네. 기상캐스터 생활하지 않았어요? 기상캐스터도 했는데 그 성우 준비를 먼저 했었어요. 기상캐스터 아. 되기 전에 음. 아나운서보다 성우 준비를 더 먼저 했는데 그 전에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됐는데 그 전까지는 성우가 너무 관심도 많고 하고 싶고 꿈이었는데 자신이 너무 없어서 결심이 안 섰어. 정희진이? 네. 정희진이 자신이 없다고? 정말요. 왜? 네. 그 전까지는 뭐. 근데 너무 네. 소중하게 이것도 생각을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면은 약간 뭐 사람 좋아하면 저 사람이 나보다 뭔가 약간 위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처럼 네. 뭔가를 간절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그게 너무 대단해 보이잖아. 네. 약간 그런 심리가 맞아요. 있을까? 이 말도 정말 일리가 있고 어, 여러 가지 뭐 복합적으로 해서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 네, 막상 도전을 계속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취업 막판에 음. 성우학원을 처음 간 거예요. 오. 그게 저의 터닝 포인트였고 그러면서 사실 아나운서도 하게 된 거예요. 성우 준비 먼저 했으니까. 네. 대박이다. 그게 그렇구나. 제일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고 이야. 최근 생각하면은 어. 제가 이제 멜로소나라고 이제 그룹 활동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아, 또, 형님이 리더신가요? 제가 리더기도 한데 네. 리더라는 것도 정말 뜨악이죠. 뜨악인데 너도 리더 아니었어? 저도 리더였었거든요. 아, 리더즈네, 리더즈. 네. 여기 나 빼고 아이돌 하신 분들이잖아. 멤버들 쉽지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또 네. 제가 또 뭐 사랑하죠. 예. 네. 아이돌로서의 고충 한번 얘기해요. 어떠세요? 아이돌로서의 고충 늘 좋은 모습만 보여드려야 되니까 얼마 늘 전에- 여러분들께 행복함을 드려야 되니까 뭐 그게 좀 얼마 힘든- 전에 행사도 네. 뛰었더만. 그러니까요. 저희 막 어. 옷도 맞춰 입고 막 축가도 부르러 다니고 막 하고 있는데 어. 어쨌든 그게 저도 제가 그런 걸 할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고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이제 노래 관련된 건 다 고사를 했었어요. 에이, 형님 잘하시더만. 아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또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그걸 함으로써 어쨌든 새로운 도전을 저도 하게 되는 거죠. 오. 그렇구나. 요한성 선배님은 터닝 포인트. 요한 성배님은 뭐야? 요한 요한 선배님은 저는 이름을 바꾸면서 그것도 터닝 포인트네. 어. 근데 저는 다 성우 된 거 제외하면은 네네네. 성우 되고 나서 다들 제가 되게 부지런하고 네. 뭔가 성실하고 그렇게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데 너 게을러라고 말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좀 진짜 새로운 견해신데요. 왜냐면은 그분은 진짜로 더 부지런한 사람이시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하기도 하고 똑똑하게 딱 이렇게 일 처리를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네. 딱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좀 가르쳐 주더라고요. 너무 근데 고마우신 근데 분이시다. 그런 분이 진짜로 그쵸. 이게 말로 귀인. 너 어째 저째는 쉽지만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시는 거는 정말 애정이 맞아요. 있었던 거잖아요. 그 방법을 민주성우님한테 그대로 전해줬죠. 그런 사람이 귀인.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그래가지고 그때가 좀 터닝 포인트. 왜냐면은 네. 나는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잘 안 될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잖아요. 네. 저도 했거든요. 근데 네. 그 얘기를 딱 듣고 내가 더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대단하시. 정말 지금도 이제 동생 해주시고 너무 예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우 선배님이신 거죠? 윤하영 선배님. 정말로 멋있다. 나한테 큰 깨달음을 준 사람이라 저한테는 되게 큰 고마움이었죠. 네, 그래서 그게 제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나 하고. 근데 진짜 여기 사연자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회사를 우리도 다녔잖아. 우리도 2년 다니고. 그쵸. 뭐 의진성우님은 더 다녔고. 정말 우리가 짧은 회사 생활을 했지만 직장 상사? 짧은 회사 생활을 했지만 정말 사직서를 던지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쵸, 우리가 그쵸, 되고 그쵸. 싶던 그쵸, 성우라고 그쵸. 할지라도. 그쵸. 근데 이렇게 정말 실행으로 옮기시는 분은 정말 더 좋은 일을 만날 수 있고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에 정말 다른 나로 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장생활 하실 때보다 훨씬 더 멋지게 아마 사실 수 있을 것 같고 자격증 공부도 아마 잘 그러니까요. 수월하게 돼서 바로 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음. 선배님들은 이렇게 직장 상사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 때 아. 어떻게 하셨어요? 약간 그런 극복하는 방법 혹은 대하는 방법 그런 사람들. 그때 헬스를 알았어야 했는데 술을 마셨어요. 민주술 많이 마셨지. 술 많이 마셨어요. 민주 그때 전 술을 술 많이 배우셨나요? 마셨지. 그때 네. 술을 마셨어요. 술이 달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힘듦을 표현할 시간이 없었어요. 맞아. 왜냐면 우리 오기 때 2년차 물량이 어마어마했기 여기 때문에 1년차 때 예, 물량이 어마어마해서 그렇게 힘든 거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못했어. 그 와중에 저는 술을 마셨어요. 아니 나는 네. 진짜로 막 새벽 1시면은 그냥 연습 끝내고 자고 싶은데 동기들은 2시 3시까지 하니까 대단하십니다. 안 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톡방에서 이렇게 네. 단톡방에서 이거 병사 1 이거 배역이 누구한테 돼 있는데 이거 이렇게 돼 있고 이거 누락이고 그런 걸 다 체크를 하잖아요. 대본 체크하면서 막 그게 새벽 막 2시 막 2시 3시까지. 막. 우리 동기들 3시까지 했거든. 그리고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는 거죠. 잘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힘듦을 표현할 시간이 없었어.
진짜. 근데 지금 되니까 이제 그냥 뭐 이렇게 그때 힘들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때는 정말 힘들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엄청나게 물량을 하고 막 새벽 이제 막 예를 들어 쫑파티를 했어요. 이제 새벽 이제 2-3시에 끝났어. 네. 그래도 이제 전속실로 이제 다 같이 이제 막 이렇게 어기적 들어가서 다시 또 시사해야 되는 거야. 술 취한 상태로. 옆에서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그러면은 뭘 언제까지야 계속 그냥 해면서 그냥 우리는 불평불만할 시간이 없어. 그냥 계속 그냥 달려야 되는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힘듦을 표현할 다른 수 있는 힘듦이 시간. 있었네요. 그냥 앞만 보고 그쵸, 갔어야 그쵸. 됐어. 예. 앞만 체력적으로 또 힘들고 그냥 약간 앞만 그런. 보고 갔어야 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근데 같습니다. 모든 전속들이 다 이런 다 거의 게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음. 맞아, 진짜로. 근데 정말 뭐 직장 상사가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사이다 사연이 그러게요. 누구나 할 수 없는 진짜. 거지만 네. 우리 사연자님은 이렇게 실행에 옮기셨기 때문에 지금 정말 또 그리고 앞으로 자격증 공부도 하고 계시다니까 네. 오히려 정말 잘 된 게 아닌가 또. 오히려 빅픽처로 봤을 때는 예. 미래에 우리 사연자님이 칭찬하실 수 있어요. 진짜. 그 회사는 우리 사연자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었다. 그쵸.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번째 사연입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자, 유아님, 민주님, 의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우님들의 연말 라디오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는 말 먼저 하고 싶어요. 2022년을 되돌아보면 사회적으로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치. 하지만 제 기억 속 2022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를 굵직한 사건들과는 관계없는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소소하고 어느 평범한 초여름날이었습니다. 정확히는 6월 23일 저는 저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는 아주 특별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만남? 그 특별한 만남은 바로 세상에 태어난 지 열흘이 조금 넘은 조카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야, 열흘. 와, 사실 그동안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저는 조카가 태어나기 전에 걱정을 엄청나게 했어요. 뭐 아이들에게 관심도 없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내가 조카를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다들 첫 조카는 각별하다던데 나는 안 그러면 어떡하지? 조카를 봐도 그냥 아기구나. 별 감정 안 되면 어쩌지? 하고 고민을 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저는 완전 바보였어요. 야. 기우도 그런 기우가 없었던 거예요. 그 작게 꼬물거리는 아가를 보자마자 마음이 어찌나 따뜻해지던지. 아가는 그저 잠을 자고 있을 뿐인데 주변에 몽글몽글한 공기가 퍼지는 듯 포근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천사니 요정이니 하는 수식어가 다 빛이 바를 만큼 아기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손도 깨끗이 씻고 마스크도 했지만 혹시라도 아기에게 더러운 것이 오염될까봐 잘못 건드리면 부러질까봐 차마 아기를 만지지도 못했어요. 지금은 아기의 기저귀도 잘 갈아주고 열과 성이 다해 놀아준 덕분에 아기가 제 얼굴만 봐도 깨르륵 웃을 정도로 인기 만점 이모가 되었답니다. 정말 조카에게 세상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한창 기는 법을 터득해 열심히 똘똘 기어다니는 저의 조카 이준이가 앞으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며 사연을 마무리해 봅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성우님들과 청취자님 모두 풍요롭고 복받는 연말연시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야, 조카 하면은 또 우리 조카 바보 민주 씨. 아니 민주한테 이제 주말에 연락해 보면은 딱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오디오 드라마 녹음 아니면은 조카랑 놀고 있어. 근데 조카랑 놀고 있을 땐 전화를 못 받아. 맞아요. 우진이 맞지? 우진이죠. 우진이. 내 남의 조카 이름까지 안다니까. 우진이. 너 뭐 하고 있어? 그래. 우진이랑 노느라고 형님 죄송합니다. 우진이 보고 있습니다. 우진이 보고 있어요. 제 조카가 저를 엄청 좋아해요. 왜요?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엄청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알지 않을까요? 저랑 말이 통한대요. 조카가 몇 살인데? 조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의 관심사는 뭐예요? 어몽어스, 마인크래프트, 그리고 벌써부터 게임을? 포켓몬 좋아해요. 진짜 포켓몬 근데 하면 제가 또 우리 포켓몬 민주지. 녹음을 하니까 네네. 이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로토무를 되게 좋아해요. 제 조카가. 또잖아. 근데 제가 로토무로 녹음을 해서 이거 삼촌이야 이러니까 되게 저를 되게 반짝반짝.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제 조카가. 그래서 막 이제 제 친누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누나한테 그런데요. 이제 우진이가 삼촌네 놀러 가고 싶어 뭐 이런다는 거예요. 삼촌 보고 싶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진이가 한 번 그랬대요. 나 성우 되고 싶어 이랬대요. 오! 제 누나한테. 그래가지고 누나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성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래서 일단 건강하게 잘 크라 그래. 약간 이랬거든요. 인간을 사랑하는 아, 마음. 근데 지금은 유튜버 되고 싶대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관심이 돼요, 넘어갔구나. 요한 선배님? 아 유튜버요? 그건 남도용의 블루클럽이 연락을 해보면. 하여튼 뭐 그런 어떤 조카와 지내고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조카는 이렇게 또 어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걱정되는 거예요. 얘한테 어떤 혹시나 안 좋은 영향을 영향을 끼칠까 내가 봐. 끼칠까봐. 근데 그래도 자랑스러운 삼촌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님이 있습니다. 조카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그런 건 하나도 없죠. 뭐 이렇게 뭐 걱정이 되니까. 예. 비속어를 음. 쓰지도 않고 그쵸, 그쵸. 항상 바르게 살기 네. 때문에. 예. 오, 그렇구나. 아, 네. 우진이. 지금 네.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아, 유튜버가 되고 싶은 우진이. 힘내, 유튜버. 우진아. 생각보다 또 일찍 데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치. 나중에 맞아. 형님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맞아. 우리 우진이 100만 유튜버 되기를. 그럼 우진이 말고 의진이는? 의진이는요. 의진이는 말씀해주세요. 조카 있어요. 의진이는 조카가 없고요. 오. 저는 아이들이랑 되게 굉장히 잘 놀긴 해요. 아이들 시선에서 잘 놀고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막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조카도 없고 또 아이도 없다 보니까 대신 동물로 많이 힐링하는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지. 네. 역시. 동물도 보면 정말 그 순수한 아이 같은 영혼들이잖아요. 5살 정도 맞아요. 되는 네. 아이라고 보면 돼요. 맞아. 네. 예. 네, 그 영혼이 정말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 맞아. 동물들은. 맞아.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되게 힐링해요. 어. 동영상도 보고 저희 키우는 진짜. 애들도 생각 많이 하고. 진짜 맞아. 저는 조카들이 많은데 그렇게 왕래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좀 뭐 여기 뭐 청라 막 이쪽에 살아가지고 자주 볼 수 없는 좀 거리가 있는 곳에 있잖아요. 거리가 맞아요. 근데 지난번에 저 결혼식 때 우리 조카들이 와줬을 때 너무 좋았던 게 삼촌이 뭐 어떤 캐릭터 있다고 다 셀카를 찍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카들 나중에 명절에 보면 용돈 두둑이 줘야겠는걸 야. 하고 약간 근데 저는 막 놀아주거나 그러진 잘 못하고 오. 저는 반대로 약간 좀 이렇게 뭔가 뭔가 사주려고 하고 이게 다르네. 다르네, 엄청 다르네. 놀아주거든요. 사주려고 다르네. 하고 네. 아니면은 이제 아이들 안 다치게 뭐 약간 되게 약간 쟤 다치면 어떡하지 약간 이렇게 염려하고 근데 같이 놀아주지는 못하는데 뭐 약간 어떻게 약간 되게 조심조심하게 와. 되더라고요 약간. 저랑 진짜 다르긴 하네요. 저는 진짜 애들처럼 같이 노니까 막 풍선 같은 거 막 불었다가 막 터트리고 막 놀고. 난 운동시켜요. 와우. 진짜 운동 같이 하자고 하고 애들한테 막 운동 가르쳐주고 막 그러니까 약간 스포츠 네. 약간 유아 스포츠 오. 같이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장난을 잘하실 것 같기도 치고 하고. 맞아, 잘할 것 네. 같아. 난 체육 선생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 약간 그런 태권도 느낌으로 선생님. 태권도는 잘 못하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약간 뭐 애들의 시선에선 잘 못 놀아주는 것 같아요. 이게 T의 90인 사람이 약간 부작용이란 말이죠. 그렇긴 하겠네요. 근데 저 최근에 어. 진짜 아이 한 명 보고 너무 사랑에 빠져서 우리 선배님 중에 김혜성 선배님 애기가 두 명인데? 저는 일단 유진이 아. 너무 예뻐서 너무 귀여워. 제가 막 진짜 인스타도 잘 안 들어가는데 그 애기 보려고 막 들어가고 너무 근데 귀여워. 최근에 실물을 처음 영접하고 너무 귀여워.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저기 너무 귀여워. 내 결혼식 때도 왔었는데? 맞아. 어, 그때 너무 엄청나게 주목받았다고. 울지 않았어요 그때. 엄청 울었어. 아니 다 되게 조용한데 막 열심히. 맞아. 유진. 여러분들도 인스타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같이 힐링합시다. 유진이를 좋아하는 의진이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사연자님의 조카 이준 앞으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모가 예뻐해주면 얼마나 또 건강하게 잘 크겠어요. 그러니까요. 맞아. 부럽다 이준이. 이준이 잘 지낼 것 이준아 건강해. 같아. 자 그러면은 네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5번째 사연입니다. 얍. 네 안녕하세요 성우님들. 저는 지난 11월 친구와 함께 인생 첫 일본 여행을 다녀왔어요. 와우. 급작스럽게 떠나게 된 여행이었는데요. 2박 3일이라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하하. 이야. 설레는 마음으로 점심을 먹기 위해 미리 찾아본 두세 개의 초밥집을 찾아갔지만
주말이어서인지 모두 대기줄이 매우 길더라고요. 아침 비행기였어서 새벽부터 굶고 있었던 저희는 차마 그 줄을 서서 기다릴 여유가 없었고, 일본에 파는 초밥이면 어디든 맛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눈에 바로 보이는 초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오. 현지 식당이었던지 외국인이라고는 저희밖에 없었고 메뉴판도 모두 일본어였기에 번역기로 하나씩 돌리며 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가게 직원분이 어디서 왔냐, 일본은 처음이냐 물으시더니 영어로 친절히 설명해 주시며 주문을 도와주셨어요. 오. 덕분에 조금이나마 빠르게 주문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나온 초밥은 정말 맛있었어요. 야, 맛있었으면 네. 됐지. 맞아, 말씀됐다. 너무나 만족스러운 식사를 한 저희는 계산을 마치고 가게에서 나왔는데 몇 걸음 가지 않아 직원분이 저희를 부르시더라고요. 혹시 계산이 잘못됐나 싶어 후다닥 가봤더니 저희 손에 조그마한 과자 봉지를 안겨주셨어요. 오. 그리고 번역기를 돌린 화면을 보여주셨는데요. 거기엔 일본 여행이 처음이라 하셨는데 첫 방문인 만큼 좋은 추억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환영 선물이에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야, 이런 경우가 있네. 대박이다. 심하게 감동을 먹은 나머지 감사 인사만 한 10대 번 드린 것 같아요. 유유유. 여행의 시작부터 계획이 틀어져 살짝 우울했었던 저희는 맛있는 음식들과 너무나 친절하셨던 직원분 덕분에 기분이 한껏 좋아졌고, 한국에 돌아가는 마지막 날까지 행복한 경험들로 가득 채우고 돌아왔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아마 저에겐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2022년도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성우님들도 모두 내년에는 좋은 추억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서 먹었던 초밥과 선물 받은 과자 사진 첨부합니다. 와. 야, 사진까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 가슴 따뜻해진다. 네. 8피스, 6피스. 지금 피스 바로- 세고 계신 바로 거예요? 몇 개인지 세버리신 아, 거예요. 죄송합니다. 바로 세버리시네.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초밥 뭐예요? 여기서는 저는 운이죠. 오. 예, 성게알 제일 좋아. 성게알에 근데 옆에 오이인가? 오이 같은데요? 오, 오이가 같이 있네. 신기하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장어, 흰살 생선, 새우, 참치. 참치 있네요. 전 참치, 고등어. 참치 좋아합니다. 전 새우. 오, 그럼 나머진 내가. 아, 오, 근데 초밥 좋아하시나요? 굉장히 좋아하죠. 좋죠. 맞아요. 저도 초밥 좋아해요. 맛있어요. 어릴 때는 잘 못 먹었었는데 오. 네, 그쵸. 저는 그 오마카세를 찾아가서 좀 많이 먹는 편이고. 요즘 오마카세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아니 저 그런 적 있어요. 한번. 제가 한번 오마카세 같이 가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가서 오마카세 먹고, 그리고 뭐 어디지? 제 이제 아는 분이 이제 매월 1일에 네. 전화로 네. 유선 전화로 이제 받아서 예약받는 곳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건 전화로만 예약이 가능한 네. 곳이다. 그래가지고 예약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럴수록 더 예약을 그쵸, 먹어보고 그쵸. 싶은 거예요. 도대체 아니, 어떤 아니 맛이길래? 얼마나 맛있길래 아니 뭐 요즘 세상에 전화로만 받냐 네. 말이 되나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제가 한 2번 만에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이제 첫 번째 달에는 안 됐고 실패하고. 두 번째 달에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가 된 거예요. 저 예약 돼요? 그랬더니 네 말씀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을 해서 가서 먹었거든요. 먹었는데 확실히 맛있긴 했어요. 확실히 맛있긴 했는데 이제 이 정도까지 고생할 건 아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맛있긴 맛있었는데 이렇게 매달 1일 날 아침 9시에 일어나가지고 네. 전화를 계속 진짜 할정 물론 제가 엄청 미식가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네네네. 근데 되게 맛있어요. 민주님은 웬만하면 다 맛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민주님 데리고 간 집 맛없다고 한 적이 다 근데 없거든요. 맛있었어요. 근데 다. 약간 또 요한 선배님 스타일상 진짜 맛있는 데를 찾아갈 것 같단 말이죠. 맛잘알 그렇죠. 스타일이어서. 저는 맛있는 데는 꼭 찾아가는 스타일인데 네. 근데 민주가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서 예약을 했다는 게 전 그게 의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길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호기심이 그렇구나. 진짜 남다르다. 오마카세였어요? 그쵸. 예. 저도 이제 오마카세를 요즘에 몇 번 이제 가보게 됐는데 음. 좋아요. 너무 맛있고 좋은데 한 가지 저랑 안 맞는 단점을 발견했어요. 뭐 너무 테이블이랑 가까이 있으니까 아. 저는 맛있으면은 겁나 맛있어 막 이래야 되고 별로면 뭐 심한 이런 막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해야 리액션을 솔직하게 못 한다고. 눈치가 보여서 친구랑 얘기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가까우니까. 네, 그래서 음. 조용히
적당히 이제 먹고만 있고 괜히 뭔가 격식 차리는 것 같고 아 그건 아니지. 그래서 약간 어. 어쨌든 그분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이거를 호들갑 떨면서 얘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 이게 그렇지, 뭔가 그렇지. 경건해지는 마음이랄까? 아 그거는 또 의진이 형 스타일이구나. 나는 네. 솔직하게 얘기하거든. 아 정말요? 아, 얼마? 이게 조금 좀 생선은 살이 좀 무른 것 같고 비린 건 좀 빼주시고 아, 역시 이런 얘기하거든. 확신했지. 저는 싫어하는 것도 막 먹었어요 억지로. 왜? 왜냐면 하나씩 이렇게 주는데 어. 안 먹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사장님 미리 말해야지. 숨 참고 씹고 물로 삼켰어요. 아이고. 대박이다. 저는 그 KBS에서 가까운 초밥집을 되게 제일 좋아했어요. 여의도에 타마스시라고 아 들어본 것 같아요. 거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대박. 거긴 1년에 한 번은 꼭 가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못 간 것 같고 초밥. 또 올해 또 맛있는 데가 있으면은 꼭 가보고 그러네요, 싶고 그리고 진짜. 근데 진짜 여행에 좀 좋은 추억을 남기신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이분 되게 친절하시다. 그러니까 감동적이네. 저희 사연자님의 얘기만 들어도 감동이고. 아니 선물도 감동인데 번역기 돌려서 이 여행지에 좋은 추억을 남겨줬다는 게 상당히 매너가 있는 진짜 분이 아닌가. 좋은 분이다. K-팝 팬이신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 K-팝 좋지. 두 분은 어떻게 올해 여행 좀 많이 다니셨어요? 우선은 이분이랑 저랑 한 번 또 간 적이 있죠. 네, 그쵸, 우리 그쵸. 저기 인천 바다 한번 보고 왔어요. 맞아. 여름휴가 때 맞아. 맞아, 여름휴가 맞아. 때 인천 네. 바다 보고 오고 맞아. 막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고 그리고 또 저는 이번 달엔 전주 갔다 오고 오. 저번 달엔 부산 갔다 오고 잘 다니시네요. 네, 저는 틈새 그 타이밍을 노려서 1박 2일로라도 후딱후딱 짧게라도 좀 여행을 좀 갔다 오는 편입니다. 저는 아마 내년 초에 가족 여행을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아 또 여행 간다고 했었지. 네. 여행 스케줄 있다고 들었어요. 어디로 가실지는 아직 안 정했어요. 아직 안 정했는데 이제 아마 뭐 해외로 갈지 제주도로 갈지 지금 이거를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의진님 저는 이제 올해는 남아공 한번 갔었고요. 남아공? 네. 거기는 그러면은 언어가 영어권인가요? 영어권입니다. 아 그러면 네. 대화가 되겠구나. 대화가 깊은 대화는 안 되고요. 어. 네, 그냥 의사소통 정도만 했고. 얼마 전에 중국어 영상 올라왔었는데 아 맞아요. 그거 진짜 신기했었어요. 미나 후배가 네.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중국인 분이 주운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의진 씨가 통화해서 찾아줬어. 그러니까 제가 미나 선배랑 녹음을 하고 같이 집에 가고 있었는데 길바닥에 핸드폰이 떨어져 있는 걸 미나 선배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찾아줘야겠다고 딱 핸드폰을 제가 켰는데 중국어로 막 다 화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요즘에 또 한국에 와 계신 중국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대박이다. 중국 아니, 분 것 같다. 나는 들었고. 그게 몰랐어. 나는 미나 누나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네. 그걸 중국 분이 주었다라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핸드폰을 주었는데 중국 사람 거였던 네, 거야? 중국 핸드폰 화면 딱 켰는데 오. 중국어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 어떡하지? 왜냐면 비밀번호가 잠겨 있으니까 제가 뭐 어디다 전화를 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가게에다 맡기려고 가게에 들어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어허. 제가 여보세요 하니까 Can you speak English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중국어를 했죠. 어차피 영어보다는 중국어가 나으니까. 대박. 네, 영어가 그래서- 중국어 났구나. 그래서 중국어로 소통을 해서 찾아드렸어요. 핸드폰. 와 근데 그분은 와, 정말 운이 좋았네요. 진짜 짱이다. 중국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을 와 만나서 야. 근데 뭐 제가 엄청 유창하게 한 건 아니지만 엄청 그래도- 유창하게 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잘 모르셔서 뭐 못 또 봤지, 그럴 못 수 봤지. 있지만. 못 봤어요, 네. 못 봤어. 인스타그램에 갑자기 의진님이 중국어 하는 동영상이 미나 후배 인스타에 올라온 거야. 예, 미나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고 막 찍고 있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네.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 난 진짜로. 대박이다. 전 완전히 약간 감탄사나 그런 것부터가 막힘없이 술술 나오는 거야. 짱이다. 네, 아무튼 아니 깜짝 대체 놀랐어요. 아니 근데 그는 도대체 네네. 근데 그 분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의진 씨 덕에 한국은 좋은 곳이라는 인상이 남았을 거 아니야. 너무 또 좋은 말씀 해주시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5번째 사연자님과 같은 경험을 하게 해준 것 같아서 의진님도 근데 확실히 잘했다. 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자기 나라에 우리도 다 애국심이 있고 또 하잖아요. 그러다 그럼. 보니까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건 결국 그 나라 사람들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절을 베풀면 맞아요. 뭐 조금 더 이미지가 확실히 좋아지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되게 호의적이에요. 그쵸.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이 물어보면은 바로 그냥 한국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제스처가 있어서 맞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가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자, 6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요한님, 의진님, 민주님. 저에게 2022년은 참 예측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빛났던 날이 많았던 은하수 같은 해였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고 뜻밖의 좋은 일도 많이 찾아왔던 한 해였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바로 일본 유학행 비행기를 탄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유명한 코로나 학번으로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도 못했는데 벌써 3학년이 되어버렸는데요. 3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 도전이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덜컥 일본 현지 교육을 신청했고 정말 운이 좋게 덜컥 합격을 해버렸습니다. 와, 축하. 축하드립니다. 유학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가는 게 맞나? 하면서 실감이 하나도 안 났는데 비행기를 타러 가는 날, 아, 나 정말 일본 가는구나 하며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이날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기도 했지만 부모님의 편지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정말 애정 표현에 있어선 무뚝뚝하세요. 그래서 생일날 선물 말고 편지를 써달라고 해도 꼭 어떻게든 편지 말고 선물을 주십니다. 이거 나 같은데? 근데 처음 이렇게 떨어져 지내기 걱정이 되었는지 말도 안 했던 편지를 부모님이 써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사랑한 건 말을 안 해도 알고 있었지만 참 새삼스럽게 그 사랑의 사랑을 글로 보니 눈이 핑 하고 눈물이 돌았습니다. 그쵸. 엄마의 다정한 말투가 보이는 글과 아빠의 단호하지만 걱정 담긴 글 덕분에 힘찬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힘들 때 부모님이 써주신 편지 읽으면서 다시 힘내자 하며 즐거운 유학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편지 내용 중 가장 힘이 됐던 내용으로 제 사연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님, 의진님, 민주님 그리고 이 사연을 듣는 모든 분들 올 한 해 너무 수고하셨고 하루하루가 기억에 남는 행복한 2023년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실패한 경험도 성공한 경험도 결국엔 모두 널 성장시키는 자양분일 테니 모든 경험을 맘 편히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파서 청춘이 아니라 경험의 기회가 많아서 청춘임을 잊지 말고 늘 결과보다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널 맡기길 바라본다. 와, 이 너무 편지가 좋은 너무 말이다. 감동적이다. 진짜 너무 좋은 말이다, 이거. 아니 잠깐만 이 멘트가 작가님 아니세요? 이 정도면? 야, 진짜 너무 너무 좋은 멋있는데? 말이다. 나 이거 저장해야겠어. 바로 캡처를 하시네. 네, 너무 좋은 와. 말이다. 진짜 짱이다. 오, 야. 와, 약간 감동적인 진짜. 사연이네요. 오. 짱이다. 야. 현재 그럼 일본에 계신 건가요?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연수를 그러면은 지금 뭐 받고 계시는 오겐키 데스까? 네, 잘 한국어로 잘 잘 지내고 지내시고 있나? 있나요? 네, 잘 지내시고 있나요? 부모님이 오. 그렇죠. 이렇게 야, 근데 따뜻하다. 편지를- 진짜. 맞아요. 부모님한테 부모님한테 편지 자주 쓰세요? 어, 언제 마지막으로 썼어요? 어릴 때 강제로 쓰는 거. 편지요? 아, 카드. 편지? 편지 쓴 적 없어? 그래도 수련회 같은 거 와, 가면은 많이 쓰지 편지라. 않았어요? 와.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는 수업 시간에 이제 강제로 쓰게 하니까 이제 쓸 저 시간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썼을 때 훈련소에서. 저도 그러네. 그런 것 같아요. 군대에서는 저도 그런 것 썼죠. 같아요. 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럴 때 저도 뭐 학교에서 쓰라고 할 때 뭐 음. 훈련소에서 썼던 거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이제 저도 나름 막 효도한답시고 이제 돈을 저도 벌고 있으니까 효도는 이제 뭐 용돈으로 보여드려야 돼. 이제 돈을 입금을 그렇지, 가끔 그렇지. 해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그 입금자란에다가 약간 메시지를 써요. 근데 애교가 있네. 네. 진짜 멋있다. 애교가 있네 그래도. 저는 그래도 조금 있는 편이긴 해요. 남자 아들치고는 그래도 조금 표현도 하고. 근데 네. 민주님도 어머님한테 굉장히 표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거든요. 막둥이시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지? 부모님이 이제 지금은 저를 많이 의지하시는 것 같아요. 엄청 의지- 야, 너의 어머님 민주 어머님이 네. 제가 이제 민주 어머님 차를 이제 가끔 얻어 탔어요. 네네네. 이제 네, 거기 동선이 비슷해가지고 네. 이제 민주를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자랑스러워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저를 사랑했어요. 걱정을 많이 하세요. 제가 제 아들이었어도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맞아. 네. 너무 재밌었어. 맞아요. 맞아. 자, 근데 부모님이랑 이렇게 이런 저 마지막 이거 보는데 약간 살짝 울컥하셨어요? 울컥하게 되네요 이게. 근데 민주 선배는 이런 어. 경험은 없으세요? 편지를 서로 뭐 부모님이 주신 경우나? 이게 저도 네. 군대 갔을 때 아. 이게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이제 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독립을 한 거지 그 전까지는 계속 같이 살았으니까 맞아. 예 같이 사니까 어떻게 보면 편지 쓰진 그렇죠. 예.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떨어져 지낸 게 어떻게 보면 저 이제 군대 갔을 때였거든요. 그때는 이제 편지로 주고받 그때 이제 또 전화가 안 됐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편지 주고받았었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근데 되게 뭔가 글도 되게 이거 약간 무슨 뭐 작품에 나올 것 같은 글이 너무 이뻐요. 책에 나오는 진짜 내용 같기도 하고 너무 공감도 많이 되고 진짜 들으시는 분도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런 어떤 편지를 봤을 때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편지를 좀 쓰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편지 말고 이제 전 행동으로 하는 타입이라서 아. 올해가 이제 엄마 네. 이제 엄마가 환갑이었거든요. 오. 그래서 편지를 물론 뭐 부모님들은 바라시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루 그냥 다 빼고 엄마 우선은 저기 금반지 사러 가고 금반지 하나 두꺼운 거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서울 교회로 빠져서 식사하고 그다음에 또 근교로 또 빠져서 또 맛집 카페 가서 또 하루를 이렇게 같이 보내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편지는 도저히 못 쓰겠어요. 저는 도저히 못 쓰겠어요. 쓰세요, 민주 선배. 이거 보고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지금. 진짜? 예. 뭐라고 쓸 거예요? 똑같이 베껴서 부모님한테 실패한 경험도 기회가 많아서 청춘임을 잊지 말고 늘 결과보다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널 맡기를 이럴 수가 없어. 부모님한테 넣으라고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사랑한다고 오. 적어야겠다. 그래서 야. 저희가 이렇게 편지 쓰는 게 어렵다는 거를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물보다 편지 받을 때가 제일 좋아요. 아 맞아. 그러니까 왜냐면 맞아. 저도 그래. 또 저희가 뭐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지 쓸 때 그 엄청난 생각과 시간과 공을 들인다는 거를 아니까 맞아요. 네, 정말 그게 맞아. 되게 고마울 때가 많아요. 저도 편지를 읽는 거를 음. 좋아한다는 걸 팬분들이 알고 계셔서 네. 편지가 되게 많이 와요. 본인은 이렇게 쓰지도 않으면서 받기만 하실 겁니까? 제가 팬분들 주소를 어떻게 알아요? 팬카페 공개적으로 써주세요. 저 팬카페에 정기적으로 메시지 남겨요. 오. 네, 되게 많이 남겨요. 오. 그래서 음성 메시지도 일부러 많이 아, 남기고. 정말요? 네, 일부러. 그러니까 뭐 진짜로 많이 남긴다니까요. 그러네. 예, 농장주입니다. 곧 만나요, 짠 이렇게 많이 남겨요. 우와. 그리고 그 편지 말고 이제 카톡도 잘 안 하고 저는 그냥 전화로 그냥 뭐해, 엄마 뭐해, 뭐 아빠 뭐해. 그래, 그랬구나, 알겠어. 그리고 한 1분 내로 전화가 끝나거든요. 예, 저는 그게 저 나름의 노력이에요. 저는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혼자 지금 살고 있으니까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치, 전화하게 돼. 네, 전화하게 되는. 전화 전화하게 그렇게 돼. 길게 하세요? 네. 와. 그래서 난 뭐 1분. 그렇게까지 길게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전화하면서 뭐해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해 밥 먹었어 오늘은 무슨 일 있었어 막 뭐 이런 정도 그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민준 진짜 다정하지. 그러네요. 딱 그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맞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마음 따뜻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네. 진짜 네, 그 늘 결과보다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맡기길 바라봅니다. 네. 자, 다음 사연입니다. 7번째 사연입니다. 네, 7번째 사연입니다.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를 꼽아보자면 11월 18일입니다. 왜죠? 포켓몬스터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저는 저는 이제 시작이야 이야, 내 내 꿈을. 네. 저는 어릴 적 4세대 포켓몬을 좋아해 당시 포켓몬 마스터라는 제가 꿈을 꿨었는데요. 4세대면 뭐지?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꿈을 포기했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그니까요. 몇 년이 지나 올해 11월 18일 포켓몬스터 9세대 게임이 발매되었어요. 발매 3달 전부터 기다려왔습니다. 아주 설레더라고요. 오후 11시부터 시계만 바라보면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자정이 되고 게임을 다운로드한 후에 실행을 했죠.
캐릭터를 설정하고 스타팅 포켓몬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동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자이언트 드림이라는 이름도 붙여주고 씻기고 샌드위치도 먹이고 정말 큰 추억을 만들었어요.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저를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HP를 1 남기고 버티는 모습을 보며 감동받기도 하고 게임 스토리가 정말 감동적이어서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11월 18일 포켓몬스터가 첫 발매되고 게임을 시작한 그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부끄럽네요. 이런 사연이라서 라고 말씀입니다. 귀여우시다. 포켓몬스터. 아마 근데 스칼렛 바이올렛 맞아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 우리들의 이거 친구. 녹음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광고 네. 녹음했어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네. 스칼렛 바이올렛. 보셨어요, 선배님? 네, 저 봤어요. 너무 저- 신기하다. 저는 저 스칼렛 바이올렛 하고 계시잖아요, 게임을 샀기 플레이를. 때문에 네. 바로 있네. 저는 스칼렛을 샀기 때문에 봐봐. 네. 그래가 저도 이 게임 진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드넓은 세계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포켓몬과의 만남. 너무 웃겨요. 스칼렛이랑 바이올렛이 있는데 네네네. 바이올렛은 바퀴로 가거든요. 네. 스칼렛은 네 발로 너무 차이가 큰 거 아닙니까? 네, 네, 스칼렛은 근데 바퀴가 있긴 한데 네 발로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거 저 녹음할 때 네. 저는 막 포켓몬스터에 대해서 그렇게 빠삭한 편은 아니에요. 네. 덕후가? 왜냐면 저는 오. 저 나름의 어릴 때 미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오. 8등신의 사람을 캐릭터를 좋아했지. 아. 네, 좀 약간 그런 취향 차이가 있어서 오. 엄청 포켓몬스터를 파진 않았었거든요. 음. 근데 이거 녹음할 때 그 음악과 영상을 딱 듣는데 너무 너무- 벅찬 거예요. 가슴이. 너무 좋아요. 가슴이 너무 벅찬 거야. 진짜. 포켓몬스터 완전 시작하는데 막 알죠. 저는 음. 찐팬도 아닌데도 막 벅차더라고요. 이번 잘 나왔어요. 네. 네, 물론 오. 버그가 있지만 그래도 잘 아. 나왔습니다. 네, 야. 아주 잘 나왔습니다. 바이올렛은 왜 안 사셨나요? 다 바이올렛 사더라고요. 그래서 오. 스칼렛 사줘야지 이런 느낌으로 스칼렛 샀습니다. 네. 그럼 이게 동시에 발매가 됐으니까 네. 그냥 별개의 게임인 건가요? 아니면 연동 기능이 좀 뭐 있거나? 이거 아마 온라인으로 들어가면 연동 같이 만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칼렛이랑 바이올렛이랑 연동되는 건 없나요? 만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오. 온라인 하면은 이제 같이 근데 들어가면은 뭐 어쨌든 스토리도 다르고 좀 구성이 많이 다른 거죠? 아마 이제 그 전설의 포켓몬이 이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 포켓몬스터. 예, 좋아하는 포켓몬 뭐세요? 저는 정말 옛날 포켓몬들. 저도요. 저도 예. 1세대 1세대. 저도 옛날 1세대. 저는 저희 강아지 배포랑 닮은 EV를 좋아합니다. 아 귀엽죠. 네. EV를 좀 좋아해서. 전 푸린. 풀이 풀이. 재워버리겠다. 약간 닮았다는 얘기 들었는데 좋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나서부터. 약간 닮았다고요? 눈이 닮았어요. 눈. 네, 약간 그 있잖아요. 그 엄청 눈 있죠. 안광이 아. 닮았어. 네. 부푸르르르. 네. 맞아. 이랑 럭키 좋아했던 것 같아요. 럭키 맞아. 럭키 둥글둥글. 귀여워. 민주님은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의 애들을 좋아했어요. 고라파덕이나 야돈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멍한. 근데 야돈 멍 때문에 소리 그랬던, 진짜 비슷하게 낼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보세요. 야. 약간 이렇게 되죠. 야돈. 포켓몬에서는 어떤 포켓몬 하셨어요? 저는 지금 지우 이제 하고 있는데 지우를 하고 있다고요? 아니, 지우 포켓몬 중에 루카리오라고 오. 루카리오가 지금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배틀하고 있는데 루카리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성우님 포켓몬 네. 닮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떤 저 포켓몬? 마인맨 아. 제 동기 예나가 마인맨 닮았다고. 아. 그것도 있고 네. 약간 이상해 씨 약간 이쪽도 아, 닮았어. 맞아. 이상해 씨. 단대기 닮았다고. 예나가 계속 단대기 닮았다고 해서 그만해 이러면서. 오케이. 게임.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게임에 진심이신 굉장히 진짜 많죠. 분들 굉장히 많고. 많아요. 음. 전 그리고 이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를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 HP를 1 남기고 버티는 모습을 보며 기아베띠 혹시 이건 좀 감동적이다. 근데 약간 음. 이렇게 게임하면서 이렇게 눈물 흘려 보신 적 없으세요? 게임하면서 저는 최근에 음. 네. 제가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게임을 했는데 스피릿 페어러라는 게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제 이 영혼의 성불하기 전까지 좀 케어해주는 재밌겠다. 네. 저 그런 거 좋아하는데 네, 약간 영혼, 예. 성불. 성불 오. 케어하기 전까지 계속 옆에서 도와주고 얘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런 네. 다음에 이 친구를 하나씩 성불 네, 해주는 네, 네, 그런 뭐 스토리의 게임인데 네. 와 하다가 제가
뭐야 이러면서 하나씩 성불하면서 그냥 미니게임 하는 느낌으로 했다가 중간에 갑자기 제가 엉엉 우는 거예요. 스팀 게임인가요? 네, 스팀 게임이었어요. 오. 제가 엉엉 울었어요. 와, 예.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스피릿 페어러라는 게임이었어요. 써놔야겠어요. 예. 저는 재밌었어요. 진짜 감동받아서 운 적은 있어요. 어떤 거요? 이온 게임이라고. 아, 이혼? 이혼 게임이라고. 게임 이름 뭐지? 이혼 게임이라고. 잠시만요. 이혼하는 게임이에요? 아니에요. 2인 플레이를 하는 게임. 예, 이혼 게임인데 It's Take Two. It's Take Two. 네, It's Take Two라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혼 게임이라는 그런 별칭으로 이제 불리는 게임인데 그 한 부부가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네. 거기서 순간 갑자기 인형이 돼 버려요. 아이가 갖고 노는 인형이 돼 버려요. 그래서 원래의 몸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옛날 추억을 떠올리게 되고 왜 결혼을 했는지 본질을 알게 되는 그 가족의 사랑의 재밌겠다. 본질을 알게 되는 근데 그 스토리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가족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 스토리가. 그래서 처음에는 예전에 저기 혜성 선배랑 현욱이가 게임 방송할 때 그거를 이제 보면서 뭐지 했는데 나중에 스토리를 찾아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약간 너무 명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감동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의진님. 저는 뭐 옛날 창세기전 시리즈부터 해서 그 워낙 명작이죠, 명작이죠. 비주얼 노벨 게임을 많이 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소시적에. 진짜 언더테일 아세요, 언더테일? 네. 언더테일도 저 진짜 많이 울었어요. 감동적인 게임들이 요즘 또 많기도 하고. 맞아요. 스토리가 또 탄탄해지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녹음하면서도 재밌는 거고. 맞아요. 저도 늘 게임하면서 스토리성을 좀 중시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네, 있어요. 뭔데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게임이 있네. 로드 오브 히어로즈. 제가 스토리 스포는 못 하는데 스토리가 이게 노말 난이도가 있고 하드 난이도가 있고 이게 있거든요. 난이도 점점 올라가거든요. 근데 난이도가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진짜. 있는 게임인데 이거 뭐 입을 못 열겠다. 저 지금 계속 입 벌리고 있어요. 정말 너무 슬퍼요. 그렇구나. 너무 슬퍼요. 공개되면 난리 나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스토리가 중요한 게임이다 보니까 스토리는 자세히 뭐 얘기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공개가 돼야죠. 요하나. 공개는 됐나요? 다 이제 깨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거를 이제 노말 스포일러를 할 수가 노말 없어서. 난이도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쉽다. 정말 하다 보면 일단 노말만 깨도 슬퍼요. 하드부터 슬퍼 그냥. 네네네. 맞아. 슬퍼요. 이거는 이따가 녹음 끝나고 나서 의진님한테 설명을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입니다. 8번째 사연 의진님이 읽어주세요. 네. 새 성우분들은 혹시 학창 시절 장래 희망란에 적으시던 직업이 기억나시나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꿈꾸고 바라며 장래 희망란에만 적던 직업이 이제는 저를 소개하는 수식어가 된 어찌 보면 꿈을 이룬 케이스였어요. 대박. 네. 똑같이 말해. 대박. 그리고 2022년은 제 꿈을 이뤄준 그 회사를 퇴사하게 된 대박. 아마 평생 기억에 많이 남을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예.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음. 사람들과의 스트레스도 없던 편이고 업무 강도도 세지 않았는데 사옥 이전과 함께 길어진 출퇴근 시간 동안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쵸. 나름의 의미가 있는 안정적인 삶과 성우님들 덕질을 하다 새로 관심이 생긴 업계로의 도전을 고민하게 됐죠. 결국 회사를 다니던 중 면접을 보러 다니며 출근 안내를 받았고 그렇게 퇴사가 진행됐어요. 입사하던 순간부터 퇴사하는 순간까지 4년간 전사 막내 크크라는 깨지지 않을 타이틀과 함께 정말 너무 예쁨 받고 챙김을 받아왔던지라 4월 15일 펑펑 울며 퉁퉁 부은 눈으로 마지막 퇴근을 하던 퇴사 당일이 너무 기억에 남네요. 제 2022년 덕질도 현생도 참 바쁘게 열심히 살았던 한 해였는데요. 그래서 2022년 민주님과 의진님의 안보라 공연이나 요한님과 민주님의 보이스트립이나 요한님의 오프행사라던가 다 알고 계시네. 기억에 남은 날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정말 딱 하루를 꼽자면 4월 15일이네요. 아마 꽤 오래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도전을 한 직장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새로운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제 2023년도 응원해 주실 거죠? 그럼요. 네. 성우님들도 2022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았고요. 23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저도 화이팅. 23년도 성우님들께 자극받으며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우선은 다들 장래 희망이 어떻게 되셨어요? UN 사무총장이요. 전 성우요. 초등
학교 때부터. 성우? 네. 뭐라고요? 제가 못 들었어요. 유엔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이요. 왜요? 꿈은 크게 가져라. 크게 가져라. 저는 그냥 선생님. 아.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도 야. 많이들 했었죠. 선생님이었고 그치 마음속엔 저도 성우였어요. 예. 근데 저도 에피소드가 있는 게 어릴 때는 약간 잘 모르고 남 눈치를 잘 안 보니까 저는 진짜 어릴 때도 성우였거든요. 성우 쓰면 약간 직업이 특이하잖아요. 특이하지, 그래서 애들은 특이하지. 성우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은 자꾸 놀리는 거예요. 애들이 음. 저거 이거 뭐야? 막 이렇게도 물어보고 선생님이 나와서 막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게 너무 약간 부담스럽고 싫기도 하고 그치, 그리고 그치. 놀리는 애들이 일단 많았어요. 네가 음. 막 목소리가 이런데 어쩌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네, 나중에는 안 썼었어요. 저도 선생님 썼어요. 네, 초등학교 때는 이제 어릴 때 썼었는데 어릴 때일수록 네. 애들이 더 성우 해봐 막 이런 네, 애들 하니까 그래서 좀 뭘 안 하라는 썼던 거야? 그러니까 뭐 목소리 흉내내봐 뭐 TV 어. 나오는 거 뭐 해봐 막 이런 아. 애들이 또 그땐 더 모르니까. 네. 맞아.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유엔 와. 사무총장. 대체 왜 어째서 근데 그게 언제까지였어요? 몇 살 때까지? 중학교 한 1, 2학년 꽤 때까지. 오래 갔잖아. 진짜 꽤 오래 갔잖아. 초등학교 올라가고 나서는 꿈 쓰라고 할 때 가장 어려웠지. 오, 뭘 써야 고민이 될지, 많았구나. 뭘 써야 아니 뭐 하고 싶은 것도 딱히 없고 네.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그냥 살아가는 게 힘든데 어떻게 그걸 쓰냐고. 그래서 저는 잘 뭔가 장래 희망이라는 걸 잘 쓰지 못했는데 우연히도 제가 대학교 때 장래 희망을 쓴 걸 보게 됐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근데 거기에 이제 애니메이션 성우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럼 저희 어떻게 보면 몰랐어. 그러네요. 어. 대박이다. 어. 근데 이분은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안정적인 삶이 음. 있는데 새로운 도전을 하신 그렇죠. 그런 그런 어떤 한 해셔서 진짜 더 기억에 많이 남을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바라던 꿈을 이뤘는데 또 이제 새로운 도전을 다시 시작하시는 거니까. 진짜 터닝 포인트. 근데- 그래도 새롭게 도전을 한 직장에서 잘 커리어를 쌓아 나가고 계시다니까 이전에 이루셨던 그런 꿈 플러스 지금의 커리어로 앞으로 더 탄탄대로를 걸으실 진짜.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고 꿈이라는 거는 어쨌든 한번 이루셨기 때문에 그럼. 또 다른 꿈이 또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아이, 그럼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또 다른 꿈을 찾으셔서 또 이루셨으면 좋겠고 그 이루시고 나서는 또 다른 꿈을 또 찾으셔서 또 이루셨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꿈은 음. 계속 꾸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정말 자기가 바랐던 그런 어떤 목표와 꿈을 이루셨다면 그 원동력과 힘이 분명히 남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뭔가 그 약간 본인이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 그럼요. 그 성취감이 원동력이 돼서 음. 또 다른 그쵸. 꿈을 또 이룰 수도 있고 맞아요. 자신감도 네, 생기고. 이게 뭐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렇지. 그런 게 있으실 거니까 맞아요. 분명히 더욱 더 수월하게 음. 다음 단계를 가지 않으실까 맞죠. 생각이 들며 진짜. 저는 문득 문주 선배님이 네. 선생님이었으면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어떤 지금 어떻게 선생님이었을까? 보면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또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없어요. 성우 되기 전에 네, 없어요. 네, 네. 성우가 돼서 난 성우가 되면 없어요. 이런 인터뷰를 해야지?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있지. 그런 건 있지. 네. 막연하게 있었던 것 그런 같아요. 건 저는 있죠. 제가 성우를 공부할 때 성우를 학원에서 배우면서 내가 성우가 되면 난 이렇게 가르쳐야지? 라는 생각을 와, 거기까지 생각 못했다. 오 진짜 야. 진짜 선생님의 마인드가 있으셨네요. 오. 있었어요. 옛날부터 내가 배울 때부터 나는 이렇게 설명해 줘야지. 난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게 좀 되게 느낌이 항상 남달라요. 갈 때마다. 어떤 그게 뭐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지, 좀 그러니까 뭐랄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다 너무 천재셔서 약간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줘야지 이런 것들. 그냥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예, 얘기를 해줘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이렇게 해봐보다 좀 더 지엽적으로 이런 방법을 해보자. 약간 이렇게 얘기해주면 조금 더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전 배울 때도. 민주님이라면은 아이들 눈높이에서 잘 해줄 그러니까요. 거예요. 가끔 이제 민주님이 저 대신 강의해줄 때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민준 선생님이 뭐 가르쳐줬어? 그럼 이렇게 가르쳐줬대요. 오, 얘가 진짜 가르치는데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게 한두 번 들었던 게 아니에요, 진짜로. 어, 저도 배우고 진짜로. 싶어요. 제가 형한테 배워야 돼요. 무슨 소리 하지? 날 근데 다 저는 다른 가르쳐줘.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면 우리 진짜 각자 너무- 스타일을 좀 얘기해 볼까요? 너무 궁금해요. 그거는 진짜. 다음 사연과 이어지기 아, 때문에 진짜요? 좋아요. 제가 다음 사연을 우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9번째 사연입니다. 네. 저는 성우를 꿈꾸고 성우를 열심히 덕질하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성우 덕질을 한 지 꽤 지난 시점이지만 부산에 살고 학생 신분이라 성우님들을 만날 기회가 좀처럼 없었어요. 성우님들 방송이랑 유튜브만 열심히 챙겨보던 와중에 지스타에 처음으로 가보게 되었고 새벽 5시부터 첫 차를 타고 밤을 꼬박 새며 줄을 서고 지스타 가셨구나. 그 끝에 지스타에서 많은 성우님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롤모델 성우분들을 만나고 성우분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는 그 심정이 진짜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손이 덜덜 떨리는데 영상은 찍어야겠고 성우님들에게서 오는 심쿵 공격에 그만 쓰러져 버리고 말았 성우를 성우를 꿈꾼 학생으로서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정말 함께하는 시간이 짧았지만서도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대한민국 성우분들이 더 빛을 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롤모델이신 성우분들과 같은 녹음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성우를 꿈꾸겠습니다. 성우라는 꿈을 꾸고 나서 진정 좋아하는 것을 찾고 노력하는 게 얼마나 인생의 희망과 같은 것인지 알았어요. 중학생인데 굉장히 진짜. 글을 예쁘게 쓰네. 그러네요. 진짜. 네,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성우분들. 마음이 너무 예쁘고 와 근데 감사하네요. 진짜 얘 글만 봐도 어떤 어, 사람인지 그래서 진짜, 드러나죠. 느껴져요. 진심이 느껴지네요. 음성에서도 진짜. 드러나듯이 아무튼 아. 우리 앞에서 이어졌던 그 네네. 우리가 셋 다 어떻게 레슨 가르치는지 스타일? 레슨 어, 스타일. 저 같은 경우는 음. 저는 좀 이과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적으라 그래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뭐 그런 식이에요. 저는 약간의 만약에 노역을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질문을 하면 네. 1번 쓰세요. 말하면서 1번 강조랑 끊을기를 심하게 한다. 네. 뭐 2번 인토네이션을 심하게 준다. 네. 3번 뭐 한 글자씩 끊어서 읽는다. 이런 거를 쓰라고 해요. 아. 약간 좀 뭐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뭐 그렇게 좀 적어라고 해서 연기 노트를 만들어라 이런 편이긴 합니다. 연기 노트. 와. 예. 어떤 편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는데. 저는 우선은 삶에 좀 많이 녹이라고 말하는 타입이고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직방입니다. 진짜. 그리고 되게 그 학원 외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교보제를 많이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곧 있으면 EBS 시험이 눈앞에 있다. 이제 정말 코앞에 있단 말이죠. EBS 시험이 최고로 어려웠어요. 내레이션이 휴먼 다큐 하나, 자연 다큐 하나 나오고 맞아. 더빙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했는데 이건 난이도가 정말 극상인 거예요. 진짜 와. 다 보는 그런. 네. 그리고 나레이션은 지금 되게 어렵거든요. 나레이션. 그래서 그렇죠. 전 나레이션 지금 3주째 수업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 나레이션 수업할 때는 우선 훌륭한 교보제를 딱 링크를 줘요. 자, 자연 다큐 이거 보고 과학 다큐 이거 보고 지식 다큐 이거 보고 휴먼 다큐 이거 이런 게 우선 장르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이런 거 많이 보라고 지금부터 유튜브 채널 게임 채널 다 끊고 이걸 봐라고 많이 얘기를 해준 다음에 이제 나레이션 처음에 시켜보고 얘들 어떤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말하는 것부터 시켜요. 근데 이게 진짜 나레이션 어려운 게 솔직히 음. 말해서 다큐멘터리를 보는 사람들은 많이 없잖아요. 없죠. 네, 그렇다 보니까 더 생소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글 자체가 일단은 조금 음. 더 어렵기도 맞아, 하고. 뭐뭐 했다, 뭐뭐 네. 했다. 그리고 이러니까. 요즘이 약간 그 나레이션 본질 자체가 네. 어쨌든 전달이잖아요. 공감도 그쵸. 공감인데 네. 뭐 1인칭이든 3인칭이든. 근데 이게 뭐 톤을 열심히 뭐 잡고 하면 물론 실질적으로 빠른 도움은 될 수 있어도 어쨌든 우리가 이 글자 텍스트로 전달하는 것보다 말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시키려고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참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꼬꼬무라는 컨텐츠가 있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묻는 이야기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서운 이야기를 전해준다든가. 근데 그게 화면이 있는 나레이션이거든요. 얘기를 해주는. 화면이 있는 멘트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선은 말을 할 수 있게 좀 말을 좀 가벼운 말부터 좀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를 좀 높여서 가주고 그 다음에 좀 테크닉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가르쳐요. 자, 여기 이런 뭐 정보 전달성 내레이션에서는 이런 뭐 명사들을 정확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도 배우겠습니다. 아 진짜 영업되네요. 야. 아니, 그런 거는 정말 저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일을 할 때 뭐 더빙, 뭐 게임, 뭐 내레이션 좀 일의 밸런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레이션만 잘해도 솔직히 연기력은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내레이션을 엄청 이제 좀 이렇게 하나 원리부터 이게 내레이션이 방법까지. 기본기여서 맞아요. 예, 너무 어렵지. 정말 기본기 그 자체여가지고 더 뭐 아무리 목소리 톤이 좋다 그래도 목소리 톤이 좋으면 좋을수록 단점이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연기는 뭔가 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뭔가 방향을 내가 음. 설정할 수 있는, 내레이션은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기본기 싸움이랄까요. 아무튼 그렇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다 주입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하나하나 떠먹여주는. 하나 다 야. 하나하나 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하는 타입이고, 의진 씨는 저는 진짜 완전 반대. 자율성을 강조하고요. 좋아 좋아 근데, 좋아 좋아 좋아. 아니, 근데 좋아, 근데 좋아. 진짜 네. 맞아.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약간 좋다. 그 마인드적으로 많이 근데 도움을 주는 것 저랑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이 약간 힐링 캠프 온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 배우러 갈래요. 왜냐면 사실 저는 모든 거는 좀 상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죠. 절대적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저희 일 중에 있고, 있지. 예, 그리고 사실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음.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희의 어떤 코멘트나 이야기 하나하나가 너무나 걔들한테는 중요한 어떤 그쵸. 어떻게 보면 진리가 되어버릴 수도 네, 있어. 너무 중요하게 어. 받아들이니까 맞아요. 맞아. 제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맞아요. 저도 옛날에 그 학생 때도 느꼈거든요. 진짜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제가 다듬어서 전달을 해주는 편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절대 학생들끼리 비교는 절대 안 하거든요. 아, 그렇지, 그렇지, 뭐 그렇지, 약간 그렇지. 그런 거를 좀 조심하는 대신 편이고, 장점은 좀 얘기를 해줘야죠. 장점을 많이 얘기해줘요. 장점 많이 예. 얘기해줘야지. 왜냐면 이거 준비하면서 자신감을 잃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각각의 어쨌든 사람은 각각이 가진 매력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공채 시험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매력만 한 방 빵 보여주면 그렇지. 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맞아. 저는 잘하는 걸 더 잘할 수 있게 조금 북돋아주는 거를 많이 하는 것 저 진짜 세뇌 시켜놔요. 너의 목소리는 좋아. 항상 그러잖아. 예를 들어서 저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미성 안 된다 고민하고, 네네. 미성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저음 안 된다 고민하고, 맞아. 딱 붙잡고 넌 목소리 진짜 좋아. 넌 진짜 좋아. 정말 이렇게 세뇌를 시켜놔. 거의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아져요. 그럼요. 그쵸. 당연히 좋아지지. 맞아.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장기간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 음. 약간 마음이 굉장히 음. 다크해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치. 너무 이제 이해하거든요. 지치게 되지. 예, 지치게 저희들도 돼. 그렇잖아요. 시험 어. 이렇게 오래 한 곳만 바라보면서 가다 보면 힘들어지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 어떤 어두워진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많이 난 따끔하게 얘기해 준 아 그래요? 예. 전 좀 이해해주고 좀 안 그러게끔 잘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진짜 많이 느끼는 게 뭐라 해야 되지? 다 스타일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뭔가 저도 이제 연기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전체적인 틀만 좀 얘기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적으라고 했던 네. 그런 것만 얘기하고, 약간 이 사람의 스타일인 거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많이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어쨌든 이게 오래 가려면 과정이 즐거워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그 즐거움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하면서. 맞아. 근데 우리가 이 시험 때문에 그 좋아서 시작했는데도 즐거움을 다 잊어버리고 맞아. 고통 속에서 이걸 막 하는 애들이 맞아. 많다 보니까 맞아. 좀 그런 거를 다시금 되새겨주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즐겁게 즐기는 사람한테서 더 빛나는 그런 네. 소리와 연기가 느껴진단 그쵸.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저희도 면접에서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맞아, 그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거기 진짜 때문에 중요해. 그 진짜 사람의 중요해. 어떤 호감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맞아, 그럼 진짜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나 생각 자체가 좀 좋아야지 되잖아요. 예. 그래서 네. 이런 걸 어쨌든 즐기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과 이거 정말 막 독한 마음으로 막 독한 것도 중요하죠.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데 막 악하게 막 정말 막 그 어둠에 빠져서 나는 왜 안 돼? 네가 날 안 뽑아? 막 이러면서 아득바득 하는 것보다는 저는 전자가 좋다고 생각을 맞아, 하고. 맞아, 맞아. 왜냐면 같이 일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쵸. 맞아. 예.
그리고 어쨌든 절대적인 결과치보다는 네가 이만큼 성장했잖아. 그럼 맞아. 너는 그만큼 더 늘 거고 가능성이 더 많잖아라는 거를 음. 얘기를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어. 스타일이구나. 다 다르네요. 네, 여러분. 그래서 다 우리는 서로가 맞아요. 서로에게 배워야 될 것 같아. 지금 약간 다 다르네. 그런 느낌 진짜 아닙니까? 저는, 네, 사연자님도 저는 약간 저는 수능 특강 공부하듯이 적으라고 어.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요. 네. 노트. 연기 노트도 굉장히 근데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연기 다 노트 다르니까 또 재밌다. 진짜 웃긴 저 그래서 거는 뭐 원래 다른 선생님들 수업 들어보고 싶어요. 오, 진짜. 저는 궁금해. 제가 다니는 학원, 제가 강의했던 학원은 수업 후기가 활발하게 올라와서 네. 다른 반 수업 후기를 되게 많이 읽었어요. 아. 진짜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도움을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네. 내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수업들을 어떻게 간접 체험을 하게 된 거니까 다른 선생님들의 좀 연기적인 주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후기를 올리라고 하죠. 그렇게 서로 좀 좋은 것들을 공유하라고. 지스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올해 지스타 두 분 가셨잖아요. 민주님과 네. 갔거든요. 저 네네네. 맞습니다. 어떠셨나요? 뭐 같이 간 건 아닌데 네. 예 이렇게 갔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우선은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건 알았는데 이렇게 많을 줄 몰랐고 정말. 와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업체가 있었고 제일 웃겼던 거 있어요. 이제 막 많은 이제 뭐 스트리머 분들이 오셔서 어떤 게임을 시연을 한 게 있었는데 뭔가 익숙한 거예요 일러가. 네. 뭐지 저거? 녹음한 되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익숙한 거예요. 저 그림체가 네. 분명히 내가 녹음할 때 본 그림체인데 그래서 메일을 검색해봤어요. 이 대본이 있네 내 메일에. 내가 저거 나잖아. 약간 아니 녹음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기억을 못 하지. 자기가 아니, 기억을 못 그때 하나. 하반기 때 좀 몰려가지고 게임 녹음이 그때 그리고 가제로 가르쳐 주잖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나잖아 이게 된 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이틀 동안 갔는데 총 4분의 이제 또 우리 팬분들께서 알아봐 주셔가지고 인사도 하고 이제 좀 오. 사진도 찍어드릴 수 있는 사진 그쪽 시간도 됐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성으로서 나도 내년에는 꼭 무대에 올라가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생기고 근데 내가 주인공인 게임들도 있었거든요. 뭐 말은 못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또 대한민국 성우분들이 더 빛을 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빛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맞아요. 있어요. 이 멘트가 너무 조금 되게 좀 가슴이 네. 좀 찡했는데 롤모델인 성우분들과 같은 녹음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와. 많은 최애분들이 있지만 저는 진짜 롤모델인 분 민효 성우님 이렇게 아시죠? 네. 그 분과 이제 같은 녹음을 하게 되고 또 그분이 저를 되게 또 이렇게 뭔가 좀 챙겨주시고 이뻐해 줄 때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그분께서 또 올해 또 장관상 받으셔가지고 정말요? 너무 제가 기분이 와. 좋았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무튼 기분이 정말 좋은데 굉장히 떨려요. 롤모델인 사람이랑 이제 녹음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민주성우님은 롤모델인 분이랑 녹음할 때 무서웠죠? 저는 네. 이제 사실 롤모델 선배님이 한 분이 아니어가지고 어. 너무 사실 너무 다 이제 네. 너무 좋으니까 사실 뵐 때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선배님 너무 좋아합니다 이거로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그런 그래서- 성격 아니죠. 네, 그래서- 절대 아니죠. 그래서 선배님 물 갖다 드릴까요? 막 이런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선배님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도 말 못해요 민주성우님.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떨고 이제 어떻게 보면 NG를 안 내야지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구나. 의진성우님은 롤모델 물론 의진성우님 근데 네. 덕후 출신이니까 롤모델인 분이 너무 많을 거야. 맞아요. 전 정말 딱 한 명 꼽을 수가 없었고 이미 다 웬만한 성우들을 다 알고 있었어. 어릴 때부터 알았으니까 너무 좋았죠.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그분들의 연기나 뭐 캐릭터나 이런 건 너무 좋아했지만 실제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또 그쵸.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제가 그래서 쉽게 저는 이 사람이 롤모델이라고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실제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근데 뭐 또 이렇게 많은 선배님들을 만났을 때 또 대다수의 선배님들은 또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저희 많잖아요, 선배님들. 그렇죠. 맞죠. 더 좋아지신 경우도 있고. 네, 아무튼 우리 사연자님도 우리 롤모델인 성우분과 꼭 같은 녹음실에서 진짜. 녹음하실 수 있길 바라면서
다음 사연입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정말 개인적이고 사소하지만 올해 제게 기억에 남는 하루가 있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생일 한 달 전부터 셀프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혼자 많이 설레는 편이에요. 야, 귀여우시다. 귀여우시다.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을 사고 생일 일주일 전부터는 가족들하고 같이 밥 먹는 날도 정하면서 생일 당일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와. 그런데 생일 전날부터 집안 사정으로 기다려왔던 약속이 취소되고 생일 당일에도 제가 하고 싶었던 걸 마음 편히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죠. 어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1년에 단 하루 저만을 위한 날인데 뭔가 이게 흐지부지 되는 게 싫었고 제 성격상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일에 스트레스를 잘 받는 편이라 기분이 자꾸 다운되었어요. 이 제이신가 봐요. 예. 참 이게 뭐라고 울적하는 마음이 들어서 기분 전환을 해보자 하면서 잠깐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어봤지만 그때만 잠시 기쁘고 말더라고요. 그렇게 이번 생일은 망했구나 하고 슬퍼하던 중에 사소한 연락을 하나를 시작으로 기분이 탁 풀어지게 되었어요. 제가 우울해하는 걸 알고 친구들과 지인들이 하나둘 메시지를 보내주었죠.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면서 기프티콘을 보내주거나 제 투정을 토닥여주는 말을 해주기도 했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것들을 다시 차근차근 읽어보는데 새삼 제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가장 가까운 사이는 가족이지만 각자의 삶이 있고 또 막상 너무 가까우면 잘 못 챙기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걸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잊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와우. 평소에도 가족 같은 사이라고 우스갯소리처럼 말하고 다녔지만 그날은 정말 제 가족을 대신해서 제 마음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제가 앞으로도 그 고마움을 잊지 않기를 그리고 그 감사함을 주변에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요한님, 민주님, 의진님 연말 라디오를 통해서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디오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성우님들도 연말연시 건강 조심하시고 미리 해피 뉴 이어 하셨습니다. 와우. 와. 생일 이렇게 셀프 콩글레츄레이션 굉장히 귀여우신데요? 저는 그냥 저 개인적인 저는 제 생일도 안 챙기고 아. 남의 생일도 안 챙기고 맞아. 맞아. 그러시는구나. 이게 왜냐면 저희 가족들이 그랬어요. 저는 아.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오. 저는 남의 생일은 엄청 챙기고 제 생일은 챙기는 거 싫어요. 약간 낯간지러워서. 아, 저도 약간 제 생일 제가 챙기는 건 오글거리고 남 남 파티 해준 건 너무 좋아요. 약간 그 사람 좋아하는 걸 내가 봐야 돼. 네. 나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뭔가 필요한 걸 줘야 돼. 필요한 걸 줘야 돼. 나는 그 사람의 기뻐하는 모습을 봐야 돼. 아하. 저는 네. 친구가 제 학창 시절 때 생일이라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이랬었어요. 진짜. 저는 제 생일에 축하를 또 받으면 부담스럽죠. 해줘야겠다. 돌려줘야 약간, 된다는 그래서 또 생각에. 캘린더에 적어놔. 맞아. 민주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생일은 아닌데 선물을 민주가 그 휴대용 충전용 손난로를 되게 대량을 구입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써보고 좋으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주려고 구입을 해서 이제 맞다. 막기수들한테 일일이 까먹고 만나서 그거를 다 주고 저희 또 아마 의진 씨 주려고 또 준비해놨을 거야. 손난로를 다 이렇게 주는 거야. 대박. 이렇게 여기 선물 전달을 까먹고 있었어. 감사합니다. 둘라 그랬는데 이렇게 까먹었어. 갑자기 선물을 전달 이렇게 해주는데 너무 좋은데요? 이 양쪽으로 나뉘는 거야. 이렇게 닌텐도 마냥 그래서 이렇게 양손에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을 수 있어요. 닌텐도 컨트롤러처럼. 맞아요. 와, 너무 좋은데요? 민주는 뭐 특별히 뭐 생일이다 이게 아니라 얘도 잘 챙겨요. 되게 잘 챙기고. 맞습니다. 그래서 오기 선배님들 그렇죠. 다 줬어 다 우리. 너무 귀여운데요? 오 색깔 바이올렛. 스칼렛? 네. 선배님이 스칼렛, 나는 바이올렛. 이렇게 또 선물 얘기를 막 했네요. 됐고 우리 저기 사연자님도 어떻게 보면 1년에 하나뿐인 나의 날이잖아요. 나의 날인데 뭔가 이제 생파가 이제 축하받고 싶죠. 취소가 돼서 많이 우울했는데 그 우울함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또 지인들의 연락으로 또 기분이 좋아졌다. 이렇게 지인들의 소중함으로 맞아요. 주변에 맞습니다. 또 이런 챙겨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굳이 정말 파티가 감사하죠. 아니더라도
우리한테는 분명히 이제 소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뭐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으셔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맞아요. 오히려 주변에 더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더 소중한 어, 걸 알아가는 계기가 음. 되셨으면 더 맞아요. 좋겠습니다. 이 기억을 네. 잊지 마시고 음. 다음에 그분 생일 때 더 고마움을 표현하시면 네네. 아마 더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실까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리고 네. 그 다음 년도 앞으로 그분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11번째 사연입니다. 자, 하루를 꼽자면 10월의 어느 주말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어느 지역 장터의 비대면 장터 온라인 홍보 업무를 맡았던 인연으로 이번 가을 대면 행사에 열리는 장터의 온라인 홍보와 현장 안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오, 독특한 업무를. 그러니까요. 저는 행사 당일 장터의 시그니처 예약 상품 수령 안내를 맡았습니다. 오, 저는 장터 주최 측의 스텝으로서 부스 상품이기도 한 시그니처를 담당한 곳인데 저희 어머니의 지인이기도 한 출전 부스의 A 선생님이 일을 좀 도와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가벼운 일손 돕기 수준이겠거니 하고 승낙을 했습니다. 저는 틈틈이 시그니처 상품을 전달하고 예약 수령 안내를 보면서 A 선생님이 부탁하신 부추 300g씩 종이봉투에 담기를 했답니다. 출전 부스의 원래 진행자이신 A 선생님과 B 선생님, C 선생님은 각각 꽃판매, 시연 행사, 체험존 안내로 여념없어 부추 소분과 판매가 오롯이 제 담당이 되어버렸지 뭐예요. 잠시 소강 상태일 때 제가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시연 행사를 담당하셨던 B 선생님이 제게 장터의 다른 부스에서 판매하는 레모네이드를 건네주셨습니다. 와우. 수고했다는 뜻에서 주신 답례일까인데 B 선생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제 친구들이 와서 부추 선생님 안 계시냐면서 친절하게 안내해줘서 고맙다고 선물해줬어요. 라고요. 세상에 부추 선생님이라니. 무도사 배추도사. 무도사 배추도사. 맞아. 아니, 몸에 좋은 건데 저는 원래 아침잠이 많고 체력이 약한 편인데다 많은 사람과 부대끼기 무척 피곤해하는 편인데 그날은 아침 7시부터 출근해 짐 나르고 하루 종일 장터에서 일하고 저녁 8시까지 다시 짐을 옮겼더니 피곤해 죽을 것 같았어요. 식사조차 아침은 편의점 김밥, 점심은 장터 협력 부스의 수제 햄버거, 저녁은 보급품 김밥으로 때웠죠. 이날 집에 돌아가 신발을 벗자마자 철푸덕 쓰러지는 바람에 부모님께서 무척 놀라셨답니다. 저도 제가 극단적으로 힘들면 눈물이 줄줄 난다는 걸 처음 알았고요. 그래도 일당과 홍보비를 입금받아서 최근에 입문한 취미인 스케이트보드를 너무너무 예쁜 디자인으로 하나 샀답니다.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집 앞에서 짧게라도 타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지금은 겨울이라 날씨도 춥고 눈도 쌓여서 타기 어렵게 됐지만 날씨가 풀리기 기다리며 성우님들의 라디오를 듣는 걸로 포근하게 지내볼 생각이에요. 야, 부추 선생님. 부추 선생님. 야. 부추도사 무도사. 아니 근데 이렇게 지역에 네. 그런 행사면은 굉장히 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야기만 들어봐도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일일이 텐트 다 피고 맞아. 테이블 깔고 전시하고 또 어디 부스 어디 배치해요 뭐 통제 다 따르면서 와 힘드셨구나. 아침 7시부터 출근했대요. 와, 아니 7시부터 출근이면 몇 시에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5시 반에 일어난 거죠. 진짜. 야, 근데 점심을 햄버거, 저녁은 김밥으로 먹었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대. 어떡해. 야. 근데 이렇게 하루를 알차게 보냈다는 거는 또 그쵸. 음. 굉장히 뿌듯한 하루가 이셨기도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도 이제 일당과 홍보비를 받아서 또 음. 취미생활까지 하셨다 보니까 정말 보람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부추 선생님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그러니까요. 오. 그래도 이게 참 이게 집에 돌아오자마자 철푸덕 쓰러지는 바람에 부모님께서 놀라셨다. 힘들면 눈물이 줄줄 난다는 걸 처음 알았다. 얼마나 힘드셨을지 지금. 10월이었으면 그래도 다행히도 그래 춥진 않았겠네요. 네. 정말 다행이다. 네네네. 아주 값진 경험을 하셨네요 인생에서. 네, 다음에는 판매보다 그냥 관리직으로 네. 약간 더 몸이 편하시길 기원합니다. 근데 스케이트보드 사셔서 네. 다행입니다 진짜. 스케이트보드. 보드. 네. 멋있는데. 그러니까 예쁜- 이런 취미생활도 있으시니까. 다치지 말고 타세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자, 12번째 사연입니다.
네,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2월 1일입니다. 오, 12월 1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서 연말이 되어야만 다음 해에 제 거취가 정해지게 되는데 12월 1일에 2023년 재계약을 진행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재계약. 자, 그리고 오늘은 12월 15일이고 저는 내일 재계약을 하러 갑니다. 와우. 20년 11월 2개월짜리 단기 계약을 시작으로 어느새 세 번째 재계약입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오래 일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말이죠. 음흠. 일단 자소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행복하고요. 진짜. 내년에도 하고 싶은 덕질 마구마구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소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세 분께 축하받을 수 있다면 하는 욕심에 부랴부랴 사연 보내봅니다. 히히. 세 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도 원하시는 모든 일 이룰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 야, 축하드립니다. 네. 야, 재계약 진짜. 재계약. 저희도 이제 계약직이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우리는 뭐 그래도 웬만하면 또 재계약을 해주잖아요. 네. 1년 터울로. 음, 근데 우리 사연자님께서 네. 재계약이 되신 건 맞아요. 정말 오롯이 이렇게 사연자님이 인정을 받으셨다. 그쵸. 맞아요. 라는 의미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니 또 이게 지금 읽어보니까 음. 2개월짜리 단기 계약을 시작으로 지금 어느새 세 번째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맞아. 계속 인정을 받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러다가 또 이제 완전히 정규직으로 또 되실 수도 있고 또 이런 어떤 경험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에 또 도전하실 수도 있고 네. 가장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년에도 하고 싶은 덕질 마구마구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렇죠. 재계약이 됨과 동시에 덕질이 끊기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아, 그럼요. 아, 이 저희 또 돈 아하. 버는 이유잖아요. 또 마음이 편해야 덕 덕질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사연자님 다시 한번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짝짝짝.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마지막 사연. 네, 마지막 사연. 자, 사연 접수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연을 보낼까 생각하다 보니 저의 올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거죠. 제가 의도한 게 이거였습니다. 야하. 예, 하지만 정희진은 기억하지 못했다. 자, 돌이켜보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래서 기억 못했다. 많은 일들이 있어서 네. 야, 또 이걸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야. 내가 진짜 정희진은 못 이긴다. 자, 그중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하루는 바로 이날입니다. 올해 초 갑자기 머리카락을 자르고 싶어져 그동안 길러왔던 긴 머리를 숏컷으로 잘라버렸습니다. 박수. 이거 진짜 보통 진짜. 용기 아니면은 못 하거든요. 네. 저도 머리를 진짜 삭발? 짧게 삭발 삭발까지는 아니고 네. 아이비리그 컷까지 했을 때도 대단한 용기를 필요하고 음. 했거든. 왜냐면 추웠어. 겨울에 잘라서. 겨울에 잘라서 너무 그러네요. 추웠어. 네. 아무튼간에 충동적인 생각은 아닐까. 내가 이 머리카락을 자르고 나면 후회하진 않을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진짜 잘라버리자 고 미용실로 향했죠. 길었던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순간 아쉬움도 살짝 남았지만 지난 시간 제가 놓지 못했던 미련, 후회가 모두 떨어져 나간 느낌이었습니다. 고작 머리카락 하나 잘려나갔을 뿐인데 말이죠. 어찌 됐건 머리카락도 저와 함께 했던 시간을 기억하는 한 부분이었으니까요. 아니, 이분이 뭐야? 문체뿐만이 아니라 진짜 멋있다. 이 지금 머리가 아니라 머리카락이라는 정확한 표현도 쓰시고 이 문맥 글을 잘 쓰시는 분인데 그러네요. 예, 글만 봐도. 어쨌든 모든 게 끝난 순간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참 후련하고 시원하더라고요. 그날은 저에게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하는 순간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 정말 모든 것이 잘 풀린 한 해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성우님들의 콘텐츠를 접하게 되고 새로운 매력에 빠져들게 되면서 행복한 덕질을 시작하게 되기도 했고요. 물론 첫 오프도 가게 되었죠. 야, 그렇죠. 올해 오프 다 했잖아요, 우리가 또. 물론 그날도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실물을 접하는 순간 정말 감전되는 줄 알았어요. 와우. 전기. 찌릿찌릿. 그리고 직장에서 원하던 일도 하게 되고 모든 게 잘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바로 그날이 아닐까 싶어요. 저의 모든 변화가 이뤄진 그날의 감정은 여전히 어제 일처럼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다가올 2023년에도 새로운 변화를 꿈꾸며 요한님, 민주님, 의지님도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2023년 모든 게 잘 풀리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무슨 행운의 부적 같은 네. 그런 사연이네요, 진짜. 그러네요. 머리를 우리 민주님, 의지님은 그렇게 네. 과감하게 짧게 잘라본 적 있어요? 군대 갈 때요. 군대 갈 때 빼고 의지님은 많이 안 자를 것 같고 네. 민주님은 한번 잘라본 적 있잖아. 왜 그랬었지?
근데 저도 가프리 때인가요? 그때 아마 그럼 짧게 한번 자르고 안 되는구나, 안 되겠다라는 걸 깨닫고 이제 아마 그럼 계속 길게 좀. 아 그랬구나. 예. 저는 전속 1년차 때까지는 머리 짧았어요. 오. 그리고- 아 맞아 예. 맞아. 앞머리 들고 아나운서, 다녔죠. 예, 맞아. 할 약간. 때는 이마가 무조건 보여야 돼요. 그때 요즘은 안 그러는데 저 한창 방송할 때는 뉴스 하거나 할 때 무조건 약간 이마가 보이게끔 머리를 까야 돼서 예, 조금 짧은 머리가 많았고 저도 짧았었어요 머리가. 맞아. 아. 기억나. 예. 진짜 일타 강사 느낌이었거든요. 그땐 그랬죠. 예. 한국질이. 정말 총명한 눈으로 그냥. 한국질이 정해진.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정해진. 한국사 정해진. 근데 그 이후로는 머리를 그렇게 짧게까지는 안 자르게 되네요. 음. 저도 한번 싹 자르고 긴 게 낫다라는 얘기를 많이 주변에서 해줘가지고 그래서 음. 그 이후로 그러니까 뭐 엄청 뭐 긴 머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기장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2년 전쯤에 이제 마지막으로 포마드랑 아이비리그 컷 하고 다녔는데 좋다고 이제 호평을 받았을 때도 많았는데 많은 팬분들께서 머리 길러라라고 하셔서 머리를 좀 길렀죠. 예. 사진 있으세요? 저요? 네. 저 많죠 사진. 저 인스타에 가면은 아니 스타일이 늘 좋으셨던 것 같아서 그게 별로 짧은 했던 머리- 기억이 짧은 머리 없거든요. 기억이 안 아 나지? 약간 짧은 머리를 하면은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다라고 하셔서 아 모든 사람이 근데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예, 짧은 머리 때 그래가지고 기억이 안 나. 머리를 많이 이제 길렀죠. 우리 그때 이때 컨텐츠 같이 할 때도 난 이 머리 좋은데? 이때도 짧았고 음. 약간 이때가 이제 처음에 이제 머리 잘랐을 때 괜찮은데? 전 이 머리가 어. 더 좋은 것 같기도 한데요. 역시 개인 취향인가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지금 하면 춥겠다. 추워요. 굉장히 추워요. 약간 선배가 좀 어. 비율이 좋고 얼굴이 좀 작고 그러다 아니, 보니까 아니, 그게- 난 짧은 머리는 잘 어울린다고 그게 생각해요. 옷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네. 달라지는데 어. 근데 요즘에 입는 스타일은 짧은 머리보단 긴 머리가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니까 저 때는 약간 핏하게 입었거든요 옷을. 네네네. 몸매가 좀 드러나게. 근데 이제 요즘은 조금 좀 오버핏이 또 대세기도 하고. 대세기도 음. 하고 이제 나이도 들고 했으니까 너무 핏한 건 잘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부담스러워. 운동할 때 많이 입어요. 운동할 때. 언더아머. 운동할 때나 이제 여름에. 네. 여름에는 뭐 기껏 운동 해놨으니까. 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좀 머리도 많이 기르고 좀 춥기도 하고. 근데 저는 머리를 왜 짧게 안 하고 있었는지 이유가 생각났네요. 왜? 저는 오히려 머리 숱이 진짜 많거든요. 네네. 거의 머리 두피에 모공 부럽다. 하나에 막 두세 가닥씩 막 머리 자라고 억세고 막 그래서 좋아. 부러워요. 머리가 많아서 잘 안 기르는데 음. 제가 이제 한참 방송할 때는 살을 진짜 많이 뺐었어요. 그때는 아. 거의 59kg, 58kg 이랬거든요. 아니 와우. 잠깐 그 정도면은 네, 정말 말랐었어요. 민주 전속대 정도네. 그 너도 거의 진짜 그땐 그랬던 거의 것 뼈밖에 같아. 없었어. 그땐 그랬었어. 근데 저는 뺀 거예요. 왜냐면 하도 욕을 먹었죠. 카메라 때문에? 네, 카메라에선 약간 늘어나게 나오거든요. 얼굴이. 맞아요. 아. 카메라 네.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들이나 시험 볼 때도 그렇고 막 다 빼라고 살 빼라고 해서 엄청 다이어트를 해서 그때 그래서 머리 짧은 게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성우 되면서 사실 관리에 약간 소홀해지기도 하고 뭐 제가 아니, 지금 또 보기 나오지 좋은데. 않잖아요. 지금 또 약간 사실 좀 뺀 거긴 한데 이제 어, 한참 알아, 그래서 알아. 막 또 막 찔 때도 있었어요. 찐 시기도 있고 이러다 맞아. 보니까 이렇게 살이 찌면 머리를 짧게 못 자르더라고. 얼굴이 너무 이제 뚱뚱한 게 맞아. 티가 나니까 머리로라도 좀 감추려고. 한 2년 전쯤에 살 많이 찌지 않았어요? 맞아요. 약간 벌컵 살컵 다 돼가지고. 그때가 이제 여기를 보면은 대충 체중이 나오거든요. 네. 이 팔이랑 그러니까. 어깨 라인을 보면 나오는데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어깨가 넓었거든. 맞아요. 근데 그게 약간 살크업 돼 있는 맞아요. 느낌이었잖아, 그때 예, 2년 전에. 맞아요. 그때 보자마자 나도 그때 운동 한창 할 때여서 살크업이다. 예, 운동하면서 찌운 거라서 막 되게 어. 막 그렇게 늘어지진 않았었는데 맞아, 어쨌든 맞아. 살이 좀 있었어. 등치가 어마어마했었어, 예. 진짜. 어. 맞아. 그랬었죠. 맞아, 그 맞아. 이유가 있었네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예. 머리를 짧게 자른다는 게 왜냐면은 이제 굉장히 긴 기장에서 머리를 자르신 거니까 그니까요. 그리고 큰 결심을 머리카락이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또 가지고 의미를 계시고. 갖고 또 그러시고 또 머리를 잘라서 또 그렇게 뭔가 홀가분해지시고 맞아요. 또 일이 잘 풀렸다고 하니까 예,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 요즘에는 붙임머리가 잘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겨우시다면 붙이시면 되고 또 짧은 게 좋다 하면 조금 아파요. 그래요. 예, 붙임머리 조금 아프대요. 조금. 예. 오. 조금 아프다고 하니까 어쨌든 정말
요즘 기술은 부침인지 아닌지 알 몰라요, 수가 몰라요, 없어요. 몰라요. 그 정도 보니까 만약에 혹시 추우시면은 바로 붙일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그리고 앞으로 하시는 정말 잘 되시고 첫 오프도 오셨대요. 와. 와, 진짜 올해 정말 첫 오프지 마지막 오프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앞으로 오프라인 행사에서도 내년에는 또 더 많은 행사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이 뵙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네. 아유 벌써 이렇게 네. 사연을 끝까지 들어봤는데 이 와. 외에도 굉장히 이제 좀 속상해서 보낸 사연들도 있었고 또 가족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사연도 있었고 가족들의 또 소중함을 깨닫는 사연, 오프라인 행사에서 저희들을 만나서 즐거웠던 사연, 그리고 출산 후의 우울함을 우리 성우 콘텐츠로 이겨내서 힘을 내셨다는 좋은 사연, 그리고 생일을 맞은 분들 축하를 바라시는 분들, 그리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신 분들 등등의 다양한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드릴 아쉽습니다. 수 진짜 아쉽습니다.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한번 그러면은 네. 우리 민주님, 의진님 마지막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인가요? 네, 이렇게 벌써요? 마무리. 벌써요? 벌써가 아니라 라고 하기에 시간이 굉장히 왜 흘렀지만 굉장히 그건 많이 그래요. 했어요. 근데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짜 진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정확히 며칠이었죠? 이게 31일이었나요? 네, 12월 31일에 방송이 와, 됩니다. 정말 그럼 정말 네, 마지막 날. 연말 마지막 날 네. 저녁에 방송이 되는 거죠? 정답입니다. 와, 진짜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도 진짜 맡은 바 자리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말에 저희 같이 모여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지금 라디오를 같이 녹음하고 있는데 보쌈 안 먹었어요. 맞아요. 원 네. 할머니. 아, 여기서 이렇게 광고를 따온단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저희 같이 이렇게 연말 뭐 정말 소소한 파티 같은 느낌으로 녹음도 했는데 지금 계속 몇 시간 내내 계속 즐거웠거든요. 이 분위기가 여러분들한테도 다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고 저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진짜 올해 마지막 날에 저희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 진짜 바쁘신 와중에 진짜 맞아. 할 것도 많으시고 바쁘신 진짜. 와중에 저희 목소리를 마무리를 하려는 그 마음을 의지. 가지셨다는 게 진짜. 너무 고맙고요. 진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내년에 더 잘 되실 거예요. 진짜. 아, 그럼. 그래서 약간 이게 소문이 나서 구전처럼 전해져 나가는 거예요. 전설처럼. 아하. 우리 요한 선배님의 이 연말 라디오 듣고 나는 잘 됐다라는 게 널리 퍼져서 2023년에는 더 크게 더 어허?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게 어허.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 만나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렇게 예약 좋아요. 네, 저는 이제 2021년에 이어서 이렇게 3년째 연말 라디오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정말 한 해 동안 물론 이제 매년 사랑을 받고 있지만 한 해 동안 또 올해 받은 사랑을 뭔가 돌려드릴 방법은 없을까 생각한 끝에 이렇게 좀 작은 라디오를 준비하게 됐고요. 다시 한번 이게 시간 관계상 모든 사연을 읽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지만 제가 일일이 다 읽은 다음에 추려가지고 한 거니까 다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2023년에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셔서 평안하시길 바라고 저희는 그럼 또 내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2022년 고생하셨고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